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맞다다 시즌2 9회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게 그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네. 이 이회상을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됩니까? 12일 날 마무리했죠. 네. 그리고 밀봉해서 네. 뭐 금고에 지금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던 걸 이번에 하나 또 알았습니다. 저는 그건 알았거든요. 그 평가위원들이 개별 점수를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하고 종합 점수는 그 사람도 못 본다. 선출. 그리고 혹시 좋은 위원장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했었는데 좋은 위원장도 못 봤답니다. 그리고 못 보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공심위에 넘기는데 그러면서 언론의 초미의 관심이 오늘 생겼습니다. 당내 일부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할 때 분모가 12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탈당이 10여 명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불출마 선언도 있었고 또 감옥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컷오프 26명인데 얼추 다 찼다. 20%가. 네, 20% 찼다. 그런데 거기서 김상곤 위원장하고 조국 교수랑 할 때 탈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무조건 포함이 되느냐라고 그때 물었답니다. 근데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컷오프 20%를 탈당한 사람을 우선으로 대상자로 하면 실제로는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칼질을 안 했지만 네. 이미 다 그 효과를 거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그 탈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컷오프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네. 이것이 이제 기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네.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은 위원장과 그 대변인 오동석인가요? 그분 대변인이 그것은 당에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의 문제이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당에서 전략적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컷오프 26명을 가려내는 작업이었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뚜껑을 열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걸로 지금 이제 부상이 돼 있죠. 컷오프 되지 않더라도 컷오프 이분들이 무조건 컷오프 안 됐다고 후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경선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배제에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풀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미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7명을 분모로 해서 네. 그것의 20%인 26명이 공천 배제되는데 이 공천 배제에 포함되는 사람은 향후 탈당하거나 불출마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마할 수 없는 분들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예. 우선 포함이냐 예. 포함이냐 이런 문제도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선택을 해요. 이미 그 효과는 거뒀다. 네. 그리고 뭐 진성준 의원인가 그 최재성 본부장이 나간 사람도 이미 교체 대상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 최재성 본부장이. 최재성 본부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제로 그 뭐랄까 좀 무게감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 탈당도 막을 수 있다 더. 네, 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네, 전략적으로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이제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누구를 꼭 집어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승용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이역이 대상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의정활동이 워낙 좋아요. 네. 그러니까 탈당한 분 중에서 대부분 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지만 아닌 분들도 몇 명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핑계로 실제로 물갈이를 한다고 했던 혁신공천, 시스템공천이 좀 빛이 바라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을 수는 있죠. 예. 근데 뭐 지금 저 26명이 20%인데 네. 뭐 그분 26명이 다 탈당하거나 불출마하거나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향후에 지금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있어요. 네. 이 검증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래서 공천 배제 기준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뭐
그 안철수 의원이 주장했던 뭐 기소 단계에서 뭐 공천 배제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대어서 또 걸러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천 심사나 후보 검증 과정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신인 가산점을 두는 조건에서 경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경선도 다수 득표자 순으로 저 공천자를 확정하는 게 아니고 결선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선거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만 공천자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함량 미달의 후보는 걸러질 것이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이 불리하니까 현역보다 가산점을 주고 하는 네, 거는 그렇습니다. 예, 당연한 네. 거겠죠.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봐 주세요. 안심번호에 대해서. 예, 안심번호. 네. 물어봐 주세요. 물어봤지만 안심번호? 네. 그 당에 오늘 안심번호에 대해서 좀 저한테 요청한 게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선관위 사무총장 통해서 좀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우리 당도 안심번호를 도입해서 이제 경선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 새누리당에서 오케이 된 겁니까? 네, 내부 분열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네, 합의해서 결정했습니다. 7대3 비율로 국민 70%를 반영하는데 네네. 그건 안심번호제로 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심번호를 실시함에 있어서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안심번호를로 원래 번호가 아니라 번호를 이렇게 바꿔서 그렇죠. 새누리당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 제공이 되느냐 이게 사전에 인지를 하면 못하겠다 하는 가능성이 되게 많다. 네.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내가 오늘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문자를 한번 뿌려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문자를 줘라. 아니면 우리 선관위에 와서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네. 많은 부분이 걸러질 거다. 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통신사에서 건당 1,000원을 요구를 한대요. 안심번호 생성 비용. 생성 비용을. 예, 예. 그러면 보통 50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5만 명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5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경선 후보자가 다 내야 되거든. 네. 2명이면 2,500만 원씩 내야 돼. 네. 너무 과도한 비용이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권장을 해서 뭐 10원 정도를 하면 500만 원 정도 되나요. 안심번호 생성 비용을. 네, 네. 이거 가지고 뭐 이 통사에 또 50만 원이죠. 장사하려고 그러냐. 네. 그래서 그걸 선관위에서 좀 권고할 수 없냐. 네. 그랬더니 그것은 사실은 자본시장의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세 개의 통신사가 있으니 그거는 국회에서 미방위에서 좀 권장도 하고 입찰을 받아라. 이러면서 해결될 문제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안심번호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공익 광고, 예. 방송 광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때 그건 고민해 보겠다고. 예. 그럼 우리 당은 구체적 룰은 언제쯤에 나오는 겁니까? 구체적인 룰이랄 것도 없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헌에 이렇게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안심번호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100% 국민 경선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0%? 예. 권리당원 30% 있잖아.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안심번호제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 경선 방식이고요. 원칙적으로는 100% 국민 경선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 경선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선거인단을 300명 내지 1000명 정도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심번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현장 투표를 하고 현장 투표를 못한 분들은 모바일 투표의 기회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혁신위에서는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안심번호를 선거구로부터 다 넘겨받아 가지고 그네들에게 전수 투표를 할 것인지 네? 이런 것은 조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경선 시행 방식은 결정해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압니다. 권리당원 30, 국민 여론조사 70 이거는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 100%. 안심번호가 지금 법적으로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여야가 다 하기로 예. 합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100% 네.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 경선 그렇습니다. 이 되겠네. 다만 그 경선 방식에 대해서 후보자 간에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하자라고 합의하거나 서로 합의하면 예. 네. 또는 선거인단을 그런 식으로 도저히 구성할 수 없는 조건이다라고 할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유보 조항은 있습니다만. 강서는 달리 결정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 저 선거의 유불리 저의 유불리로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유불리를 좀 따져서 당의 원칙으로 해주십시오. 요구해 하세요. 혹시 본인에게 유리한 게 있다 그러면. 아니 근데 그거는
후보자 간에 서로 합의해야만 하니까. 아, 그래? 기왕이면 단독 공천해 주십시오. 단수 추천, 전략 공천 이런 거.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네. 근데 눈빛이 별로 뭐 부탁하는 사람 눈빛이 아니야. 즉 최고위원한테 얘기한 거죠 지금. 예, 최고위원. 싸우자는 눈빛으로. 근데 이게 이제 조기 선대위가 구성되고 총선 권한이 다 선대위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저 최고위원들께서는 공천 권한이 없습니다. 최고위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존치되죠. 아니 어제 뭐 며칠 전에 의원들이 막 전화를 해 나한테 내가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잖아. 그때 뭐 막 어쩌고 하면서 문 대표 뭐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지경이 돼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대안을 얘기하세요. 문재인 대표 물러나고 정청래가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안이 없지 않느냐 지금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 그랬어, 만약에 내가. 누가 비대위를 우리가 꾸리고 한다면 이 문 대표님이 이제 내려놓으시고 네. 그러면은 최고위도 없어져야지 비대위가 가동되지 않을까요? 비상대책위원회는 네. 그런 건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래야 되지 근데 않을까요? 아니 비상대책위원회 법적으로 왜 있잖아요. 구성합니까? 손혜원 위원장님 나는 못 그만둬. 그러면 그만두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비대위원장을 내가 하는 거야. 맞다니까. 아, 지금 비대위가 아니고 선거대책위 체제로 가야 되는 선대위 체제를 그렇죠. 대표께서 수용하셨죠. 네, 예. 선대위 체제로 가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 제가 각 인터넷 게시판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뭐 굿즈라고 여러 가지 뭐 텀블러도 보이고 뭐 머그컵도 보이고 막 하는데 그 뭔지 최종 위원장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우리 이제 PI죠. 당의 그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제 완성이라는 것은 로고 자체는 끝났지만 그 로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인데 제가 뭐 SPD나 독일이나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당들을 보면은 그 당에서 나오는 기념품들이 마치 야구 구단의 기념품들 같이 인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다. 예. 내가 그 지지하는 당의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거기서 나온 컵을 들고 다니는 네, 거죠. 네. 예. 근데 그것을 하려면 전제가 이 디자인이 활용성이 높아야 되고 이게 아름다워야 돼요. 이뻐야죠. 그렇겠죠. 무조건 그 당의 로고가 있다 그냥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컵 자체가 그 디자인적으로 네. 나름대로 완성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지지하는 당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로고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 일을 들어간 게 제가 이 그 기념품들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일 날 우리가 10만 당원들이 10만 온라인 당원 10만 기념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 이렇게 영입하신 당원들이 있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당명 개정을 우리가 그냥 딱 개정됐다라고 1월 7일 날 얘기를 했지만 그 행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행사를 합니다. 네. 그 행사에 제가 이 기념품들을 한 20가지 정도를 풀어요. 좀 보여주세요. 예, 그거 한번 이거 제가 시안을. 자료로- 정당법이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에요. 아니 왜 파는 거예요. 성당법은? 예. 파는 거니까 이거 상관 아닌데. 예, 아닌데 아니죠. 다 우리 검토했죠. 의원 워크샵 가면 유니폼이라고 해가지고 잠바 같은 걸 나눠주고 티셔츠 같은 걸 나눠주는데 거기에 이제 당명을 딱 새기지. 네. 근데 그거는 딱 그날 워크숍에 사진용으로 한번 입고 그다음에 안 입어요. 평소에 촌스러워서. 촌스럽고 안 입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지도부가 워크샵이라고 해도 당면 같은 거 다 빼고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줬어. 예? 그런데 그것도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 이 에코백을 올리고 컵을 올리고 할 때마다 거의 댓글이 1000개가 넘어요. 네. 예. 이게 보니까 텀블러도 있고 에코백도 예, 있고 난리가 나요. 머그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템블러가 뭐야? 텀블러, 물통. 물통, 커피 갖고 이런 천사가 것들 갖고. 되게 재미있는 이런 작업을 했어요. 이건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건 에코백, 에코백. 핸드백, 헝겊으로 된 에코? 백이에요. 에코. 왜 에코야? 에콜로지. 친환경 백이다 네. 이거죠. 아. 헝겊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 의원님은 온통 하나가- 관심이 마포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가 너무 단가가 우리가 제작 단가가 6,5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팔라도 이익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 10,000원 이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이제 어디 가면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당장은 저희가 팔기가 좀 어렵고요. 이거는 기자 수첩이에요. 아, 수첩도 있네요. 네, 저는 기자 수첩이 참 좋더라고요. 여기 당에 들어와서. 근데 이걸 앞에를 이렇게 예쁘게 꾸미면 기자들한테 아마 나눠줘요 저거? 이건 나눠줘요. 기자들한테는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이제 20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기대를- 일반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그 선거법 위반이 되는군요. 네. 무료로 나눠주면. 그렇죠. 네. 아,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17일 날 아마 우리 이제 방송이 되면 바로 일요일 날 나가겠지만 동영상 만들었어요. 아, 이거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그게 이게 텀블러야. 텀블러야.
요게 텀블러인데 다른 건 다 실제로 나오는데 요거는 난 저거 랜턴인 줄 알았어 처음에. 랜턴처럼 생겼잖아. 그냥 랜턴일 수도 있죠. 근데 요것은 제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다양하게 요번에 이거는 못 나와요. 이것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행사가 당원 10만 명의 온라인 당원이 가입된 행사, 기념 행사일 수도 그 안에 이제 맨 앞에 우리가 공식 그 당명 개정했다라는 행사가 들어갑니다. 예. 근데 거기서 제가 그 더불어라는 그 이제 주제로 그 동영상 만들었어요. 4분에서 5분 정도 찍으셨죠. 최고위원들 다 찍으셨거든요. 아 그게 그거였어요? 네. 당직자는 안 찍어줍니까? 최고위원들까지만 해줍니까? 최고위원하고 일반인들을 했는데 예. 그거 한번 이 영상 올라갈 때 같이 저희가 한번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나 아주 그거 4분짜리인데 더불어라는 게 어떻게 우리하고 더불어 가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참 좋아. 지금 제가 보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나 이렇게 했어. 이번 행사를 17일 행사. 국민과 더불어 네. 소녀상의 눈물을 닦겠습니다. 맞아 그렇게 하시더라.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수석이란 말 안 했어요. 붙였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수석은. 야, 수석도 말이야. 자력으로 수석이 돼야 되지 말이야. 수석이 아니, 그렇게 좋아. 누가 사퇴하고서 주성용 최고가 예. 전에 맨날 수석이라고 자기가. 맞아. 그래서 뭐 수석부총장도 자기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한이 맺혔어. 예. 내가 수석이야 이제. 어쨌든. 아 정말. 네네. 그걸 하여튼 그것은 언제 구입할지는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정확한. 일반인들은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 이제 당원들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진짜 우리 손혜원 홍보위원장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게 우리 이제 유세차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래핑 이런 것도 예. 진짜 압도할 것 같아요. 세련되게 내가 나올 제안해 거야. 드릴게요. 네. 특히 마포 을은 알았어요. 특히 신경도 써주시고 홍대가 있는데 아닙니까? 오늘 있잖아 나한테 카톡 사진을 보내줬어. 근데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세월호와 더불어 한 민주와 더불어 정청래 막 그거 그거 있잖아. 그 바로 조금 그 제가 조금 아니 고쳐드릴게.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잘못 찍어가지고 아니 내가 영상 화면을 찍어서 화면을 그래요. 찍어가지고. 제가 그 데이터를 조금 고쳐서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참 감동인 게 우리 요번에 글 써주신 그 로고 쓰신 분 중에 강병인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칼리그라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로고 하나 쓰는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받는 분이에요. 예. 아주 유명 미생 그 글씨 드라마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는 그렇게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예. 제가 이분이 칼리그라프는 최고기 때문에 이분하고 같이 일을 해서 우리 구정에 나오는 이 로고가 이제 그분이 손으로 쓰신 건데 국민과 더불어를 쓰는데 국민과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어렵게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그것을 국민과 더불어를 써서 보내시면서 저한테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다 공짜잖아. 예. 그래서 이제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잠깐 이 방에 갔다가 이 정청래와 더불어를 하나 해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네. 보좌관이 또 굉장히 강적이 있어 또. 저 마포와 더불어도요. 그래서 마포와 더불어 뭐 정청래와 더불어 근데 네. 거기다 이제 내가 소녀상과 더불어 문재인과 더불어 이런 것들을 쭉 부탁을 했더니 그걸 보내왔어요 다 메일로. 줬어요? 감동했어. 그래서 그거를 바로 제가 싸줬지. 근데 제가 데이터를 그냥 줄 수는 없잖아. 우리가 밥이라도 얻어먹고 줘야지. 그러면요, 그럼. 화면을 찍어 네, 보내가지고 그래서 화면을 찍어서 제가 보냈어요. 당장은 쓸 수가 쓸 수 없겠구만. 없죠. 기울어져 있고. 아, 그리고 우리 지혜로운- 지역 유권자 식당 개업하는 거 식당 이름도 줘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저거 요거. 이게 오, 이게 멋있다. 멋있어요. 아주 잘 쓰고 정청래 있어요. 뭐. 그런데 이분 이름을 공개해도 됩니까? 상관없습니까? 우리 동네 그 식당 이름 좀 줘달라니까. 절 별걸 다 쓰네 진짜. 뭐 하는 야 식당인데요? 대한민국 제1야당의 홍보위원장을 동네 식당 이름 지어달라고. 흑두부집인데 내가 그 이름 좀 줘달라고 그랬어. 제가 그 이름 쓰라 그랬잖아. 흑두부와 더불어. 흑두부와 더불어. 제가 여기 이 당에 들어와서 진 의원님 유머 중에 이게 최고다. 근데 그분이 성함이 되게 독특한 성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의 흑두부집이라고 하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하라고 그래. 본인이 싫대요? 아니 근데 본인 이름을 본인이 쓰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안 하고 싶대. 왜? 그렇대 하여튼. 그럼 진가 흑두부를 해요. 진 씨야. 그래서 내가 더불어 흑두부도 그래서 괜찮아. 내가 져줬어 이름. 뭘로? 그냥 흑두부 사랑으로. 아 이상해. 아우 나는 정청래하고 똑같아. 야, 그렇게 하게 됐어. 사랑이란 말은 음식에는 좀 맛이 없어요. 애니꼴 흑두부 사랑 이렇게 하게 됐어. 알겠습니다. 흑도 얘기 거기까지 하고.
자, 이번에는 멀리 호주에서 해피맘님이 하나, 근데 진성준. 제가 왜 의정보고서를 들려면 일면을 들지 왜 끝면을 들었습니까? 끝면이 더, 한 일이 쫙 나오잖아요. 디자인이 전 거의 다른 70년대 선거 공보 같은 수준이야. 나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보좌관인 줄 알았어. 도저히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호주에 사실 해피맘님이 밑에서 찍었는데. 진성준 의원한테 좀 물어봐달라고 보내줬는데, 진짜가 나타났다를 매주 최소한 2번씩 듣는답니다. 같은 걸. 혹시 놓친 게 없는가 해서. 학습하는 수준으로 듣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요. 이분이 질문할 거 이제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건데요. 그 명함을 만들어서 일일이 사람과 인사하며 나눠준 건 괜찮지만 앞뒷면이 똑같은 얼굴과 이름으로 도로에 막 뿌리는 경우 불법이라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고, 만약 이런 사소한 불법, 보통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신고 고발할 수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웹사이트에 신고란을 만들어서 각 지역의 후보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저는 뭐 지금 이렇게 불법적으로 명함을 막 대량 살포하는 예비 후보가 있다는 네. 말씀 못 들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죠, 얼마든지. 실제로 벌어지죠. 벌어지고 예, 있어요. 예, 이거 뭐 홈페이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신고 코너를 만들고 당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즉각 조치네요. 그럼요. 파워 전략기획위원장 아니겠습니까? 파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뭐라 했는지 알아?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치했다고. 처치. 야 정말 조치 그러니까 바로 초치가 생각나네.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 이야기한 김에 오늘 오전입니까? 대통령이 취임 후 5번째 대국민 당화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하면 총 7번째인데 네. 우리 DJ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두 분이 각각 150회씩 기자회견과 대국민 당화를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보좌관이 오늘 그거 나한테 보내줬거든. 150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30회씩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3년 동안 7번, 5년 동안 10번도 안 되는. 네. 하다못해 MB 대통령도 20번을 했는데 네. 이렇게 이 작가가 역시 디테일에 강하다. 내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 예. 본인이 이런 건 아마 본인이 말을 실수할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앞서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같은 것도 늘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각본이 공개됐죠. 이번에도 그렇죠. 이거 근데 어떻게 공개됐대요? 사실 어제 그 외신 기자가 공개했어요. 사실 그 청와대 대변인이 내일 그 대국민 담화 그 질의응답 미리 주고받고 전혀 없다. 아주 큰 소리 빵빵 쳤거든요. 네. 그 창피한 짓을 하지.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 오늘 오전에 공개되면서 망신이 정말 그러니까 개망신 당했지. 피어슨이라는 외신 기자가 트위터 날렸어요. 로이터 네. 통신에. 네. 그래서 참 웃기다 크크 막 하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똑같이 한 걸 내가 지적했었어요. 2014년. 14년인가? 네. 예. 아니 다 순번을 정해놨어. 네. 순번을 정해놓는데 한 명만 들고 하세요. 그럼 짜고 치는 고수였잖아. 그 여러 기자들이 연기에 협조를 한 거야. 예. 협찬 다 기자들이 들게 있었지. 하고. 기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없나 봐. 그러니까 진성준 기자가 하기로 했어. 그럼 우리 셋이 다 손을 들어주는 거야. 대통령이 다 뚜렷뚜렷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 진성준 기자 대통령도 다 답변했어. 그렇게 짠 거구나. 아이, 다 짰어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오늘은 너무 심했지. 머리가 좋아서 다 오늘은- 기억했기 때문에 뭐 그런 그렇지.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가려보려고. 추잡스럽더라 이렇게 좀. 그래도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질문을 다 기억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이게 짜고 친 고수업인데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게 착피스러운 교활하지. 일이야. 교활하지. 아니, 죽겠어. 지난번에 눈물 막 주르르 흘리고 있고 말이지. 그거를 진짜 대통령이 그렇게 농담으로 하려면 좀 입단속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하든가. 이거는 앞뒤도 안 맞고 진짜 이 국격이지 얼마나 떨어지는 일입니까 이게. 그 백악관에서는 실제로 안 짜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막 계속 질문하다가 대통령이 도망가기도 하고 또 기자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게 기자회견이지. 아니, 우리가 기자 봅시다.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DJ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할 때 정말 그 기자하고 질의응답 하면서 토론했지 않습니까? 네. 질문하면 재반론, 재응답, 또 재질문. 이렇게 와서 국민들이 보면서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국정 철학이 뭐고 미래 전략이 뭐고 다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짜고 치고 한번 질문 대답 끝. 대통령이 될 자격에 있잖아. 그거 네. 포함시켜야 되겠어. 신년 기자회를 각본 없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선서에 포함시킬까요? 선서에? 대통령 선서할 때? 선서까지는 그렇더라도. 관훈 토론 한번 나오지 못하는 그 그러니까 그랬어요. 진짜 내가 그런 건 내가 토론 능력이 좀 자신 있어. 이게 보면 저번에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증세 없는 복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더니 대답을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논리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지. 근데 그게 또 먹혀. 근데 그럴듯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대통령 되면 다 해결됩니다. 어떻게가 사라졌어. 어떻게 초치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근데 그 자료에는 초청으로 나왔대요. 말로는 초치라고 예, 했는데. 저는 읽은 것에는 초치란 말이 없어서. 초청이라고 네. 초치와 초청의 차이점은 뭡니까? 초치는 아랫사람을 네. 불러 올리는 불러들이는 것이고요. 거예요. 예. 뭐냐. 예, 초청은 이리 오너라 이거지. 그렇지. 응. 예. 이거지. 이리 예전에 오너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뭐 기자들을 초치해서 네. 뭐 무슨 사회 각계 원로들을 초치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배운 게 그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오늘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기자들을 초치해요 만찬을 베풀면서. 그렇죠, 그렇죠. 대한뉴스. 이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그 생각이 있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제가 또 심리 분석가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를 분석했어. 근데 진성준 의원 대학 때 네. 학생 운동할 때 그 생각이 네. 일관되게 쭉 유지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 그렇죠. 맥락은 그냥 가는 거잖아. 뭐 기본 맥락이야 있죠. 자주민주 통일 뭐 이런 거. 예. 그렇잖아. 예. 모양새는 바뀌지만 예.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의식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굳어지는 20대. 예. 그때 청와대에 있었어요. 그때 그 생각 그 의식대로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21세기 이 대명천지에 그때 생각 때문에 초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예이자 퍼스트레이디. 단어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는 거거든. 네. 그 단어가. 그러니까 그 초치라는 단어를 쓴 거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8년 거지. 동안 자기가 최고 위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불러들이는 네, 거죠. 네. 아니 제일 위는 아니고 아버지 바로 밑에라고 생각했지. 아버지하고 그거 한 가족이죠. 우리는 불러들이는 거지 누구를 동급으로 어떻게 하는 이런 개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8년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대국민 담화에 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국민이 35회 나왔다는데. 그거 뭐 그게 뭐라고 맨날 이런 얘기 하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경제가 뭐 20m 나와서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왔든 말든 결론은 기승전 야당 탓. 기승전 그렇죠. 국회 탓. 그렇죠. 근데 국회 중에서 야당 탓하는 거죠. 예. 나는 내가 쓴 거침없이 정청래에서 기승전 정청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이걸 받아가지고 대통령 말 맞다고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훨씬 돌았지 않습니까? 이제 2년 남은 거잖아요. 네. 2년 남았는데 경제가 안 좋으면 그게 어떻게 야당 탓입니까? 본인이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요. 꼭 10년 전 정부 얘기를 꺼내 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로 답답한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정부의 이번에 위안부 협상 실패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습니다. 최선의 결과라고. 최선의 결과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고 도대체 그것이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라고 한다면 왜 야당한테는 양보를 안 하는데 왜 야당한테는 무조건 자기 멋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1.1억도 못 고친다고 그러는데요. 일본한테는 모든 걸 양보하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진성준 의원 왜 예.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화가 나죠. 화 안 납니까 최고위원님? 이 작가하고 내가 뭐 박근혜야? 왜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얘기해? 갑자기. 아니 정청래 의원님은 눈을 부라리지 않아도 불안해서 있어. 그래? 근데 겁먹었어요. 제가 제가 그래서 어제 그저께 얘기했는데 요건 하나 얘기해야 되겠어. 그 우리 안행위에서요. 네. 무쟁점 법안 44개 법안을 예. 안행위 강기훈 간사랑 저랑 합의를 해서 올려서 그 행자부 장관 그 청문회 직후에 바로 열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진박 간별사 조원진 의원이 나타난 거야. 예. 자기가 개정안을 낸 법, 지방세 개정안 그거를 상정을 안 했다고 절대 이거 회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 무쟁점 법안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강기훈 간사는 무슨 말이냐 간사간 합의를 해서 했는데 그거는 쟁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뭔 쟁점이냐면 이재명 시장 이런 지자체장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법이에요. 예. 지자체 세무주 사건 그걸 네. 없애려고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동의를 해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길게 논의하자 하고 무쟁점 법안 44개 이건 네. 1시간 반 정도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이 와서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정회를 시키고 나머지 그 법안소위원 3명을 예. 거의 겁박을 하는 거야. 조원준 의원이 뭔데요? 법안소위위원이거든.
소위 위원이냐 위원장도 아니고 간사가 아니니까. 간사가 위원장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무슨 지침을 받고 온 꼼짝 걸까? 놀라더라고. 아니 그건 아니고 본인의 힘자랑이에요. 진박 실세다 이거죠. 그렇죠. 참. 그런데 실제로 내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새누리당 그 의원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예. 아 저기 정 의원님 조배죽이에요. 그래. 그래서 조배죽이 뭐예요? 했더니 원래 조직을 배신하면 죽음이다 이런 건데 예. 그게 바뀌었대. 예. 조원진을 배신하면 죽음이다. 아니,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이 44개 중에 뭐가 속해 있었냐면 예. 정계특위에서 합의한 선거법 예. 그게 있었고요. 어.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제가 개정한 게 뭐냐면 선관위에서 적극 요청하고 적극 추진하는 법을 이제 제가 낸 법인데 재검표 있잖아요. 이거 샘플 재검표. 그렇지 논란이 많았잖아. 예, 예. 그러니까 예. 개표 부정 얘기도 표본조사. 많고 그래서 5%는 무조건 누구 요청이 없어서 선관위에서 그냥 샘플링 해가지고 5%는 재검표를 하는 거야 무조건. 예. 그러면 개표 부정에 혹시 유혹에 빠진 예방 효과가 있고 예. 실제로 선관위에서는 5%를 랜덤으로 해봤더니 문제 개표에 없더라. 문제가 없다더라. 예. 아니 문제가 생기면 다 확대를 하고. 예. 이래서 선관위에서는 굉장히 개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번에. 예, 좋은 법안. 그래서 총선 때 이걸 적용하고 싶다. 예. 다 필요 없어. 이런 중요한 법 이런 거. 깡패입니까? 예. 더군다나 제주도 도지사는 여당이잖아요. 원희룡 네, 지사. 네. 근데 거기가 뭐 소송이 걸렸어요. 말레이시아 버자야라는 기업으로. 네. 근데 우리가 입법 미비가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건 아니다 하고 판결 내려서 그걸 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지금. 네. 안 그러면 4천억을 물어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 예.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목을 매는 법이에요. 예. 근데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깡패예요, 그러니까 깡패. 여당 의원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제 얘기는, 대통령만 바라보고 제 얘기는 정치를 뭐냐면 하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국회 일하지 않는다고 계속 그 비난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진박 조원진 의원한테 내 전화 한 통 해라. 빨리 일해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은 비판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실세 의원들이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지금. 네. 네. 뭐 대통령이 계속해서 야당 때문에 안 된다. 야당이 발목 잡게 하고 있다. 법안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네. 그걸 3년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많이 통과시켜줬다면서요.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가 17대 국회였거든요. 그 17대 국회보다 6배나 더 많은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아니 그리고 이런 게 왜 자꾸 실제로 노출이 안 될까? 안행위에서 사람들이 모일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는 이건 폭거예요, 폭거. 폭거죠. 대통령의 힘을 등에 업고 말이야. 아니 그런데 그러면 우리 당 의원들은 그 뭐 조원진의 했어요? 횡포를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어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이걸 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지. 했는데 이게 이제 법안 소위 위원이 4대 4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의 동의나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새누리당 3명 법안 소위 그냥 딱 겁박하고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는 거야. 회의가 안 열린 거야 정의하고.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네요. 야, 참. 아니, 자기 법을 상정 안 해줬다고. 예. 이미 합의에 상정한 44개 법을 그게 지금 무산시킨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횡포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난 진짜 나타났다를 대통령이 혹시 볼지도 모르잖아.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네. 박근혜 대통령 좀 초치가 아니라 조치해달라고. 아유 조원진 칭찬받겠는데 네. 잘했다고 칭찬받겠죠. 아니지, 일 안 하는 국회에 모범을 보였는데? 그런 것인가? 무쟁점 법안인데? 저는 힘이 없어서 그런가? 국방위원회에서 저 혼자 반대하면 다 통과돼. 아, 그래? 예. 뭐 이거 내가 없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했어요. 아, 그 반대 죽겠네, 해봤자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 웬만하면 실명 비판 안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즉시 정론관 가서 실명 비판 똑같이 지금처럼 했고 예. 최고위 때도 얘기하고 어디 갈 때마다 지금 얘기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당이 뭘 하면 난 절대로 난 협조 안 하지. 그러니까요. 안행위에서. 어떻게 협조합니까? 그리고- 그런 아나무인을. 그리고 나도 뒤끝이 있어. 예, 네. 길어. 뒤끝 많으시잖아요. 뒤끝 있어.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또 그 새누리당에서 이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시키려고 예. 이번에 개정안 냈습니다. 개정안 내는 거. 예.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바로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아, 이렇게 개정돼 있어요. 지금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시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하면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과반수가 요청을 하면
직권상정하도록 이렇게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겁니다. 거죠? 하나 더 추가하는 그걸 거예요. 개정법을 낸 거죠. 예, 지금. 그 개정안을 냈어요. 그렇다면 이게 통과가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법을 선진화법을 직권상정하는 법을 완화시키는 법을 직권상정할 수는 없지 지금. 그렇죠. 왜냐? 예. 이건 비상사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국회의장한테 막 상정해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지금이 비상사태다. 그러니까 빨리 국회의장 직권상정해라. 계속 압력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준전지 상태도 아니고. 아니, 지금은 비상사태가 아니라 이상사태지. 그렇죠. 상당히 이상한 사태지 지금. 국회의장의 그 소신 확고합니까? 믿어도 됩니까? 예, 그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예. 지금 계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다행스럽네요. 몰라요. 큰일 날 뻔했네. 훌륭하신 진짜. 분이지. 그 외통위 하면서 제 앞자리에 있었거든요. 건너편에 정의화 의장이 외통위원이었어요. 근데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 국회 선진화법이 참 아이러니인 게 이거 사실은 그 박근혜 비대위 체제 때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2년 총선 때 본인도 찬성 표결했어요. 네, 자기들이 질까봐. 네. 그래 이제 이게 발목을 잡으니까 진성진은 있잖아. 아직도 그걸 모르는구만. 본인이 찬성 표결했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야? 원래 그분은 자기가 말한 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야. 뭐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대선 때도 공약해서 이거 하겠다 그러면 안 하고 예. 안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야. 예, 맞아.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정치인이야. 아, 그렇구나. 안 하면 하고 하면 안 해. 네, 네. 어쨌든 나하고 좀 달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러네. 지금 뭐 날치기 이런 것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예. 그런데 이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되는 의석이 몇 석입니까? 5분의 3입니다. 180석 180석. 소위 말하는 예, 예. 180석 되면 새누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번 이 그렇죠. 노동법 계약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 최고위원으로서 그런 상황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총선 때?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계시죠. 당의 최고 지도부로서 그런 사태가 없도록 최소한 노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노갑 전 고문 탈당을 왜 못 막은 겁니까? 그건 전적으로 문 대표 책임입니다. 아유, 참. 아니 네. 참네, 진짜. 네 오늘 조선일보 일면을 보면서 기가 막혔는데 네. 권노갑 의원 탈당을 기사로 쓰면서 네. 일면 헤드라인에다가 네. 김대중 노무현 노무현 세력 결별. 결별.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거지. 자기들이 원하는 그렇죠. 거. 현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희망상을 쓴 것 같아요. 정몽준이 노무현을 버렸다. 그거지 그거. 똑같은 거지. 네. 네. 똑같은 거야. 근데 이분들이 현역 의원들은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요? 권고문. 있죠. 상승 네, 있죠. 상승 있으니까. 네. 예. 뭐 상징성은 있으나 오늘도 뭐 최고위원회 몇몇 최고위원들이 그 발언을 뭐 거의 뭐 울먹이기 일보 직전까지 얘기하던데 나는 그런 것도 과도한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분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항상 이 정치라는 것은요 오버하면 안 돼. 바로 징계 먹어. 그래서 항상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돼. 그럼 지금 권고문은 탈당해서 어떻게 국민의당으로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당분간은 삼지대에 머물면서 야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게 자 이제 제가 이번에 디테일 분석이 들어갑니다. 네. 박지원 대표도 이제 탈당할 것 같은데요. 박지원 대표는 안신당에 못 갑니다. 공천을 안 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제가 그건 확인했어요. 그거는 뭐 예전에 주장했던 기소만 돼도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죠. 탈당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박지원 대표는 안신당 입당이 불허가 돼. 예. 근데 동기가 또 입당을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것 때문에 만약에 권고문이든 누구든 동기가 입당을 하려고 그러면 박지원 대표를 말릴까요? 안 말릴까요? 말리죠. 말리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하나의 디테일한 틈새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일각에서 이거 뭐 재미로 삼아 좀 질문을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박지원 지역과 목포잖아요. 네. 그래서 탈당을 하면 그 지역에 홍글씨를 공천을 하고 누구? 홍글씨를 김홍걸 씨. 김홍걸 박사. 그리고 또 거제나 부산에 현철 씨를 공천을 하고 예. 그래서 DJ와 DJ 세력과 YS 세력의 어떤 연합 의미도 있고 이러면 어떠냐? 노건으로 또 출마시키라는 얘기도 있어. 아 노건호 씨도 이제 상자를 출마시켜야 된다. 상자를 어. 대통령 아들들 다 출마시켜라. 아니 나한테도 실제로 심각한 아이디어라 그러면서 갖고 온 사람 예. 있습니까? 쪽지 막 이런 걸 보내요. 어, 네. 그래서
대통령이 새 아들을 만나게 해서 사진 찍게 하고 뭐 이런 별별 아이디어를 나갈 때 다 주는데 진성준 의원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 저한테 그게 왔길래 아, 그거 왔습니까? 실제로 있군요. 그쪽저 얘기가. 똑같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는 저한테도 와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략기획위원장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응답해줘야 될 사명감 같은 것을 막 느끼고 있는 거야. 근데 앞으로는 안 해도 되겠네. 저보다 높은 최고위원들한테도 다 가는데 뭐. 그리고요. 아, 진짜 있잖아. 페이스북, 트위터 쪽지 있잖아. 예. 쪽지를 통해서 누구 영입해라, 누구 영입해라 예,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계속 말 좀 오죠. 맞춰볼까? 저도 정말 많은 사람이 근데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은 그 효녀연합 있잖아. 예. 홍승희. 예. 거기를 영입해라. 근데 마침 그 전에 파파이스를 만났어. 예. 내가 그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묵묵부답이던데. 그 뭐 많은 분들을 제안해 오고 계시죠. 윤석열 검사, 표창원 교수 영입하고 김연아 나니까 선수. 김연아 선수 영입해라. 아까 말씀하신 그 효녀연합 영입해라. 또 박찬호. 박찬호. 이효리. 예, 뭐 그런 제안들이 많이 와요. 이승환 씨도 여기 나올 거고. 네. 야, 그 뭐. 근데 이 작가 얘기도 있어. 아, 저는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김재동 영입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김연아 영입하면 정말 대박일 것 같네요. 어렵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실 그 문 대표가 인재 영입이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했어요. 그렇죠? 시너지 효과를 해서 막 잘했어요. 누구 영입하라 누구 영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했어요. 또 반면에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누리당 이제 뭐 종편에 계속 출연하신 분들 반 이상의 또 이제 변호사들이 오늘 있는데. 연합에 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마포 을로 오겠대. 야, 나 굉장히 그분 높이 평가해. 누굽니까? 최고의 험지잖아 여기가. 마포 을이. 최모 식경이라고 있던데. 종편에서 항상 떠들고 있던. 변호사? 네. 거기 정청래 최고하고 붙겠다고. 오! 연합에 떴어.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이 반가웠겠네. 가상하지만은 개죽음일 텐데. 반가우셨겠어요? 그래서 야, 진짜 높이 평가한다. 우리 당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네. 최고의 험지에 무모하게 도전장을 던지는 네. 이런 사람이 우리도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공천 안 줘 거긴. 아, 그래? 해부나 마나 지는데 그것을 모두 공천을 줘. 지난번에 누구랑 했더니 정청래 최고는요. 정청래 최고는 저쪽에서 제일 센 사람이 나올 거예요. 정청래를 꼭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니, 근데 거물. 실제로 지금 그 거물급 인사 중에서 여기 와서 입지를 했었어요. 예.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하다가 뜨거 그러고 이제 딴 데를 간 거야. 안 돼. 하여튼 뭐라고 말할 수 없어. 뭐라고 말할 수 없어. 그리고 또 몰라. 저기 안철수 당에서 또 하나 꽂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자기 공천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근데 나는 친노 아니잖아. 왜 최근에 진성준 의원은 아마 할 거야. 최근에 거의 호위무사. 호위대장 노릇을 하셨지. 아니, 나는 이미 밝혔어. 친노도 아니고 비노도 아니고 홀로다. 불의에는 경로다. 소주는 진로다.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거야. 안 보내? 네. 아니 그렇게 보낼 수도 있나? 그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렇게 자기가 뭐 앞으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전국에 같이 후보를 죽자는 내겠다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같이 다 죽자는 거지 둘 다 같이 죽자는 그러니까 거죠? 전국에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전국 246개 지역구에 표적 공천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적 공천을 246군데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럼 호남에 자기네가 몇십 표 가지면은 그럼 서울은 우리가 다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죽자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182천 200표. 저는 전국의 지역구에 다 그렇게 후보를 못할 못 낼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그렇죠. 못할 그럴 사람이 거라고. 가능하겠어요 거기? 사람이 없어. 될 때 보내야죠. 될 때. 어쨌든 진성준 지역구는 하여튼 좀 위험해. 그게 갈 수가 있으니까 선거 전략, 기획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나오고 상의하세요. 저는 그렇게 오면은 당 차원의 연대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 차원에서라도 예? 단일화를 기어코 하려고 그래요. 단일화를. 경선하자. 이기는 놈 몰아주자. 안 그러면 못 이겨? 제가 자력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자력으로? 예. 타력으로 이기려고? 경선이 아니 경선이 아니. 아니고 본선에서, 본선에서. 야권의 표가 분산된 조건에서는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은 18,000표씩 표차를 벌렸기 때문에 설령 무슨 누가 와서 개찌 붙는다 하더라도 능히 제압할 수 있겠지요. 그거 뭐 네가 몇천 표 가져가도 아무 그래, 상관없다 나도 이럴 수 어려워.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있잖아. 초심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바닥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저는 뭐 몇백 표 차로 승부가 날 텐데 이거 표가 갈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렵죠. 수도권 아마 대부분 정청래 의원 지역구 빼고는 대부분 다 그렇죠. 접전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 몇 프로 싸움 나는데 야권이 갈려지면 이 정말 작가 왜 나만 또 정청래 그렇게 최고는 완전 나는 지금 안전빵 있잖아. 지역구. 지금 그 건방지 이렇게 얘기 나면 안 돼.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도 어려워.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다니고 있어. 정청래 의원 지역구는 거의 압승이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에 사시는 분들은 투표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여보세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서울의 호남. 아, 정말 식은땀이 나네.
하여튼 뭐 겸손하게 네, 겸손하게. 삼더이즘을 실천하겠습니다. 오만이 몸속에 머릿속에 있는 순간 집니다. 네? 오만 그럼. 떠올리면 안 돼요. 오만이 뭐야? 오만해지면은 진다고. 그렇죠. 아유, 거만. 나 진짜 우리- 있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오만이야. 예. 그리고 오만이 축구하잖아. 난 무조건 딴 팀 응원해. 아이, 뭐 그 수석 왜. 최고위원이라고 자칭하시고 최고 지도부라고 자칭하시고 곧 당 중앙을 선포하실 것 같은 근데요, 정청래 작가님, 최고위원이 말이야. 그 상품의 브랜딩을 하거나 이 마케팅을 할 때도요. 오만해지면은 그때부터 소비자하고 눈을 못 맞춰요. 네. 난 안 진짜- 맞아요. 그 가는 거예요, 그냥. 난 오만이란 나라를 그래서 싫어해요. 내가 뭔가 다 알고 있다. 그 순간 끝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총선에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지금 새누리당이 굉장히 오만에 빠졌습니다. 맞죠. 그렇죠. 뭘 해도 이긴다는. 맞죠. 조원준이 봐. 그렇죠. 네. 그래서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유권자들이 그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진짜 내가 다치면 큰 코예요. 코가 나니까 엄청 커요. 커서.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그만해. 겸손하게 알았어. 아, 진짜 겸손하게 진짜 코크다 자랑 좀 하지 마. 우리가 그 인재 영입하면서 인재 영입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새누리당도 아마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 저렇게 했다가 헛발질했고 또 지금 그 영입된 사람들이 지금 속으로 불불 끓고 있어요. 네. 어디 갔는데 장 대표라는 사람이 내가 부른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왔다. 맞다. 경선에 그냥 속이 막 지금 말을 못하고. 그리고 오늘 안대희 씨가 있잖아. 네. 중대 결심을 밝힐 수도 있다. 네. 아니 말이야 지금 불러놓고 험지가라. 험지가라고 해놓고 거기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오늘 열받아가지고 뭐 기자회견인가 뭐 했더라. 근데 험지 가겠다 그러더만.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중대 결심은 뭐냐면 이제 불출마라든가 그러면서 새누리당 까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중대 결심을 오늘 얘기했어요. 그 기사에 다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새누리당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서 지금 곪고 썩고 있다는 얘기죠. 판이죠 거기도. 그리고 네. 국민의당도 인재 영입을 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은 뭐 5명 했다가 3명 바로 몇 시간 후에 취소하고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거 있잖아요. 제가 정보통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국민의당에서 뭐 그 이번에 소남 쪽 뭐 문제됐던 그분들을 탁 짱박아 놓고 회심의 카드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확 날릴 수 있는 회심의 인재영입 카드가 있다. 그게 바로 그거였어요. 네. 뭐. 이번에 이번에 나라는 사람. 허심인 것 정도. 그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인재영입 때고 기자회견하고 기분 좋게 하다가 집에 돌아가다가 영입 취소. 그것도 기사를 보고 한 거야. 네. 그분들도 엄청 지금 화나 있다더라고요. 그렇죠. 인격살인 당했다. 인격살인 당했다고. 아, 안철수 사과해라. 네. 지금 사과를 아직 안 하고 지금 있죠. 양쪽에서 우리랑 그쪽이랑 양쪽에서 영입을 하려고 하는 몇 사람이 지금 아직 자기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있잖아. 몇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거취가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그 인재 영입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계속 네, 있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나중에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도 있대요. 오늘 사실 문재인 대표가 여기 출연하기로 네네. 우리가 예상하고 지난주에 예고를 했죠. 제가 또 섭외의 대마왕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최고의 비공개 최고의 할 때 대표님 그 우리 1등도 했고 그랬으니까 나오게 했으니까 오늘 녹음 일인데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 야 진짜가 나타났다 영향력 같아. 오늘은 진짜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라임을 맞추셨는데. 그래서 속으로 오늘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누구를 더 만나실 수도 있고. 근데 대표님 출연 요청을 당일날 아침에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아니야, 그거? 벌써 며칠 전부터 했어요. 여보세요. 네. 저번 주에 내가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인 줄 알아? 전화로도 얘기하고 네. 며칠 전부터 얘기했어. 네, 며칠 전부터 했습니다. 일주일 됐어. 정리에야. 오늘 아침까지도 확답을 안 주고 계셨단 말씀입니까? 비례가 무슨 아니야, 뜻인지 아니야. 알아? 예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의가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 내가 비례가 아니야. 오케이. 사실 얘기가 인재 영입 아니지. 앞으로 기대해 보고요. 손혜원 위원장님한테 좀 여쭤볼 건데 이거 좀 그 질문이 남의 당 이야기에서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에서 새로운 당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로서 국민의당 잘 만든 이름이에요? 전 좀 안타까워요. 어떤 점에서요? 장점이 그 이름에 있다면 간단합니다. 일단은 단조롭고 좀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 보면 눈에 싹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이제 그 의자가 조금 억지스럽긴 하죠. 그러나 또 뭐 본인들이 의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또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점들이 쉽고 간단한 그 장점들이 이제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것은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정당의 이름에 있었던 국민당이나 무슨 국민당 이런. 그래서 왜 저렇게 이름을 지으셨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어이없는 것 하나는 이름에 직접 넣지는 못하더라도 국민의당 앞에 새정치 국민의당이라고 새정치만 하나 좀 넣어줬으면 굉장히 쉬워지고 이 당의 어떤 그 정체성이 딱 한 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제 상상으로는- 이 얘기 듣고 바꿀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제 상상으로는요. 안철수 의원이 나가셔서 저 당을 준비를 하시는데 슬로건으로조차도 새정치를 못 넣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분들이 저는. 알아서 하시겠죠. 뭐.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이름은커녕 슬로건으로조차도 새정치를 넣을 수 없을 만큼 안철수 의원님이 조심을 하고 있던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국민의당은 저는 그런 면에서는 너무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라 그런 이름들은 알리거나 홍보를 하거나 계속 사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저는 그 바로 천정배 의원님 하시는 당 이름이 뭐예요? 국민회의. 국민회의 바로 옆에 시간으로나 공간으로나 너무 가까이 있는데 뒤에 만드는 사람이 국민이란 걸 쓰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네, 그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이름을 정했다라는 것이 이제 다행이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이라는 것이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아주 쉽게 한 번에 들어온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내 네. 두 번째 네이밍 전문가로서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이름이 뭐 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이 기억되기 쉽게 그리고 뭔가 임팩트 있게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당은 아무런 임팩트가 없어요. 솔직히. 뭐 거의 귀에 걸리는 말이 없어요. 후킹이라 그래. 네. 그 후킹? 이렇게 걸리는 거. 마케팅에서 정청래. 네. 후킹 좋네요. 후킹 좋지. 정청래. 이게 이름에는 후킹이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딱 꽂혀야 이렇게 되거든. 딱 듣는 순간에 나를 이렇게 걸어줘야 돼. 뭐지? 이런 느낌. 손혜 위원장님, 제가 그 네이밍 두 번째 전문가로서 알았어. 분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뭐냐 후킹이 없어. 일단 후킹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후킹 내는 요소가 없어. 후킹되는 요소가 없고 그리고 국민의 당이 있잖아요. 국민 은은 뭐 별로 의미가 없고 당 이게 해서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돼 왔던 당 이름이에요. 네. 국민당. 그래서 나는 혹시 이렇게 생각했어. 김한길 의원이 최초의 정당이 통일국민당이었거든. 맞아요. 정정당. 정정당. 그래서 김한길 의원이 지었나?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통일국민당, 민주국민당에서 그럴 수 너무 있죠. 많이 이게 그럴 수 국민당은 너무 많이 지금까지 명멸해 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귀에 걸리지 않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사실은 옛날 물레방아를 되돌리는 듯한 그런 이름이 있어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적어도 정당 이름으로는 굉장히 뭐랄까 낙제점이다. 저는 이렇게 냉정하게 좀 보고 싶은데 이 작가의 선한 마음을 내가 받아서 얘기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앞에 막 갔다가 마지막에 딱 포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민의당을 보면서는 안타까운 건 딱 그거 하나예요. 여기 이 당의 본질에서 가장 강한 요소는 안철수 의원이고 새정치거든요. 네. 그러면 어디 한 군데라도 새정치가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당명을 공모하면서 마지막 순간이 상당히 제가 어려웠는데 그 고민이 가장 큰 게 뭐였냐면 그 이름의 후보 안에서 마지막에 5개가 나왔잖아요. 그중에 새정치민주당이 있었어요. 근데 새정치민주당이 한 4등 정도 했어요. 5개 중에서. 근데 그때 제 고민이 새정치를 갖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새정치를 붙인 채로 민주당을 그냥 갔으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연합만 당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게 바꾸면 지금같이 저렇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연합을 당만 바꿨으니까 안전하게 가려면 새정치민주당으로 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갔을 때 리스크는 저한테 뭐였냐면 야 이걸 바꾼 거라고 바꿨냐?
그 이름 전문가가 와서 무슨 공모까지 해놓고 이거 하려고 우리 사기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첫째로 싫었고요. 두 자를 한 자루밖에 안 바꿨잖아. 그렇지. 그게 싫었고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이유가 우리 당에 지금 필요한 걸 뭔가 확 바꾸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바꿨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고민을 한 게 이걸 새정치를 우리가 던지는 순간 저기서 쓸까 봐요. 저들이 금방 갈 텐데 가져갈 텐데 정말 다행이네. 그게 제가 다 걱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이름은 안철수 의원이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름이 나왔는데 어느 구석에도 없는 엉뚱한. 거야. 그래도 저는 당명으로만 치면 열린우리당보다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보다 당명으로만 치면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은 누가 진 거야? 김한길 대표. 아 그래? 아, 진짜예요? 예. 손혜원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어. 뭐냐면 내가 이제 드디어 선거 사무실을 계약을 했어. 네네. 그럼 이제 앞에 이제 그 현수막 같은 걸 달아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마포는 정청래입니다. 안 돼. 아주 지난번에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아니야.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럼 그랬어. 뭘로 해? 마포는 정청래가 지킵니다. 지킵니다. 괜찮아. 그걸로 해? 응. 아니 근데 마포는 정청래가 지킵니다. 그거는 괜찮아. 아. 마포는 정청래입니다 하고 너무 다른 아 거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그 국회 후보들이 이제 뭐 할 때 이제 뭔가 표준을 삼아야 되잖아. 그거를 손혜원 홍보위원장님 해줄 수 있어요? 표준이란 건 디자인의 표준을 얘기하나 아니면은 아니 뭐 워딩의 현수막이든 걸개 그림이든 현수막 이런 같은 거. 거 요즘에 우리 새로 그 포매팅을 해놨더니 네, 되게 그거를 잘 해서 쓰셔가지고 좀 그 올려주라고. 프레임을 해놓으니까 해놨어. 이미 다 올렸어. 올렸어요? 웹하드에 다 들어있는데 아니 단톡방에 안 올렸잖아. 아 거기는 안 하고 지금 우리 홍보실에서 웹하드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다 올렸어요. 근데 일단은 해보시고 이렇게 디자인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해보시고 저한테 인쇄하기 전에 보내주세요. 이건 어때? 마포의 대표 일꾼 정청래. 아, 그건 너무 진부해. 진부에? 마포는 정청래가 지킵니다. 마포는 정청래가 지킵니다. 네. 이 작가 어때 이거? 그리고 이렇게 네. 복면 쓰고 나면 안 될까? 지킨다. 근데 옛날부터 물어보고 그렇게 안 하시대. 예? 뭐요? 물어만 보고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물어만 보고 그냥 제 맘대로 합니다. 예. 진성준은 뭘로 할까 그러면? 이제 해보시고 저는 정해졌다니까 진짜가 나타났다. 진성준. 아 그래요? 진짜가 나타났다 진성준. 지금 이미 걸려 있어요 위에 네, 그렇게 블랙카드가. 예. 그래? 근데 이 팟캐스트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뭔지 잘 모르지 않을까? 팟캐스트를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몰라도 진짜 국회의원 감이 나다. 괜찮은 것 나왔다, 같아요, 이런 진짜. 거죠. 진짜 일꾼이 나와. 아 본인이 지금 진짜 국회의원 깜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이야 참 많이 뻔뻔해졌다. 강서에서 보기 드문. 자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일단 그 두 분께 어쨌든 당내 상황도 있고 해서 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네. 또 여론조사가 계속 안철수 신당이 계속 너무 높다, 뭐 거품이 안 꺼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종편에서 또 안철수 신당 띄우는 걸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시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좀 그런 불안해하시는 야권 지지자들, 우리 당 지지자들을 위해서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 여론조사는 지금 이른바 신당 컨벤션 효과입니다. 조만간 안철수 신당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면 그건 거품이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게 민주당을 모태로 한 세력들이 저마다 나가가지고 새살림을 차리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을 떠받치는 새로운 지지 기반이 무당층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들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할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만 더 인재 영입 경쟁을 하게 되고 또 당의 강령과 노선의 경쟁을 하게 되면 누가 과연 제1야당이고 또 수권 정당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열이 판가름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야권 지지층과 국민들의 요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해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야권의 표가 갈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쯤이 되면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난립해 있는 야권 신당들이 하나 두 개로 정리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의당을 포함해서 범야권의 통합과 연대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이룩할 것이다. 1대1 대결 구도를 통해서 반드시 새누리당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전략적 방침이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지켜보시면서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오늘 발표된 그 RN서치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여기서 문재인 대표가 반기문, 김무성을 다 누르고 1위를 했습니다. 예. 뭐 이런 23%였나요? 그렇죠? 예. 네. 이런 것도 좀 고무적인 것 같기도 한데 자 정청래 의원님. 짧게 말씀드리면 두려워 마라. 라는 거고요. 정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대 정신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분열과 탈당은 시대 정신이 아닙니다. 새 정치를 말합니다. 근데 새 정치를 말한 분이 새 정치를 모른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새 정치를 뭐라고 말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새 정치의 반대말이 뭐죠? 낡은 정치입니다. 그럼 낡은 정치가 뭐냐? 대한민국 1945년 해방 이후에 지금 2016년까지 관통하고 있는 낡은 정치는 분단의식, 반공 이데올로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것이 지역 감정으로 융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종북 논리까지 온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낡은 정치고요. 이걸 깨는 것이 새 정치고 그것이 시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시대 정신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은 이 시점에 역할이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기, 종편에 담대하기,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당의 정책성과 혁신 노선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공학과 언론공학에 휘둘리지 말자. 정치공학이란 무엇이냐. 국회의원 숫자 노름에 목을 매는 겁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더 늘어나면 지지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정치공학이고요. 언론공학은 여의도 내부 논리예요. 기자들이 뭘 취재를 정확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편집 의도대로 국회의원 멘트 따가지고 기사를 내는 게 여의도의 그리고 종편의 그리고 조중동의 논리입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래서 지금 마치 몇 명이 탈당하고 몇 명이 국민의당에 입당하고 이것이 온통 기사에 다 전부예요. 그러나 국민들은 미동하지 않습니다. 왜? 문 대표 지지율이 빠지지 않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픈빨이다. 국민의당.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제가 예언합니다. 정당으로서의 지금 평가가 아니라 안철수 탈당으로 한 안철수 개인의 개인기가 지지율로 반영이 됐는데 그렇죠. 이제 국민의당이란 당이 되고 당의 여러 가지 노선을 물을 것이고 언론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뭘 할 건데라고도 물을 것이고 그리고 당으로서 기본적으로 비판을 받을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당이 하나하나가 지뢰받치고 폭탄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거치는 과정이 있다면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의 버블 거품 이런 것이 빠지고 나면 제가 예언합니다. 7, 8%대로 아마 고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20대 국회에서 안철수 당이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원내교섭단체 구성일 겁니다. 20명 당선 비례 포함해서 저는 왠지 그것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의 집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집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라. 그리고 두려워 마라. 그럼 우리는 이긴다. 감사합니다. 최고 지도부 같은 통찰과 식견이 그렇네요. 빛나는 네. 지침이었습니다. 우리 손현진 혹시 할 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니에요. 저는 아까 다 했습니다. 네. 또 세 분 오늘 감사드리고 방금 뭐 진성준 의원, 정청래 의원 말한 것처럼 그렇게 꼭 될 거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청취자분들 또 전국에 계신 많은 또 마지막 한마디가 있네. 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편집.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학습하는 수준으로 듣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요. 이분이 질문할 거 이제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건데요. 그 명함을 만들어서 일일이 사람과 인사하며 나눠준 건 괜찮지만 앞뒷면이 똑같은 얼굴과 이름으로 도로에 막 뿌리는 경우 불법이라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고, 만약 이런 사소한 불법, 보통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신고 고발할 수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웹사이트에 신고란을 만들어서 각 지역의 후보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저는 뭐 지금 이렇게 불법적으로 명함을 막 대량 살포하는 예비 후보가 있다는 네. 말씀 못 들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지 얼마든지. 실제로 벌어지죠. 벌어지고 예, 있어요. 예, 이거 뭐 홈페이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신고 코너를 만들고 당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 즉각 조치네요. 그럼요. 어우, 파워 전략기획위원장 하겠습니다. 파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뭐라 했는지 알아?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치했다고. 처치. 야 정말 조치 그러니까 바로 초치가 생각나네.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 이야기한 김에 오늘 오전입니까? 대통령이 취임 후 5번째 대국민 당화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하면 총 7번째인데 네. 우리 DJ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두 분이 각각 150회씩 기자회견과 대국민 당화를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아, 네. 우리 보좌관이 오늘 그거 나한테 보내줬거든. 150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연평균 30회씩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3년 동안 7번, 5년 동안 10번도 안 되는. 네. 하다못해 MB 대통령도 20번을 했는데 네. 이렇게 이 작가가 역시 디테일이 강하다. 내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 예. 본인이 이런 건 아마 본인이 말을 실수할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앞서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같은 것도 늘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각본이 공개됐죠. 이번에도 그렇죠. 이거 근데 어떻게 공개됐대요? 사실 어제 그 외신 기자가 공개했어요. 사실 그 청와대 대변인이 내일 그 대국민 담화 그 질의응답 미리 주고받고 전혀 없다. 아주 큰 소리 빵빵 쳤거든요. 네. 그 창피한 짓을 하지.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 오늘 오전에 공개되면서 망신이 정말 그러니까 개망신 당했지. 피어슨이라는 외신 기자가 트위터 날렸어요. 로이터 네. 통신에. 네. 그래서 참 웃기다 크크 막 하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똑같이 한 걸 내가 지적했었어요. 2014년. 14년인가? 네. 네. 아니 다 순번을 정해놨어. 네. 순번을 정해놓는데 한 명만 들고 하세요. 그럼 짜고 치는 고수였잖아. 그 여러 기자들이 연기에 협조를 한 거야. 예. 협찬 다 기자들이 들게 있었지. 하고 기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없나 봐. 그러니까 진성준 기자가 하기로 됐어. 그럼 우리 셋이 다 손을 들어주는 거야. 네, 대통령이 다 뚜렷뚜렷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 진성준 기자 대통령도 다 답변했어요. 그렇게 짠 거구나, 지들이. 아이, 다 짰어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오늘은 너무 심했지. 머리가 좋아서 다 오늘은- 기억했기 때문에. 뭐 그런 그렇지.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가려보려고. 추잡스럽더라, 이렇게 좀. 그래도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질문을 다 기억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이게 짜고 친 고수업인데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게 착하신 교활하지. 일이야. 교활하지. 아야 죽겠어. 지난번에 눈물 막 주르륵 흘리고 있고 말이지. 그거를 진짜 대통령이 그렇게 농담으로 하려면 좀 입단속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하든가. 이거는 앞뒤도 안 맞고 진짜 이 국격이지 얼마나 떨어지는 일입니까 이게. 그 백악관에서는 실제로 안 짜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막 계속 질문하다가 대통령이 도망가기도 하고 네. 또 기자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게 기자회견이지. 아니, 우리가 기자 봅시다.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DJ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할 때 정말 그 기자하고 질의응답 하면서 토론했지 않습니까? 네. 질문하면 재반론, 재응답, 또 재질문. 이렇게 와서 국민들이 보면서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국정 철학이 뭐고 미래 전략이 뭐고 다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짜고 치고 한번 질문 대답 끝. 대통령이 될 자격에 있잖아. 그거 네. 포함시켜야 되겠어. 신년 기자회를 각본 없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선서에 포함시킬까요? 선서에? 대통령 선서할 때? 선서까지는 그렇더라도. 관훈 토론 한번 나오지 못하는 그. 그러니까 그랬어요. 진짜 내가 그런 건 내가 토론 능력이 지금 자신 있어. 이게 보면 저번에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증세 없는 복지소득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더니 대답을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논리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지. 근데 그게 또 먹혀. 근데 그렇다잖아.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대통령 되면 다 해결됩니다. 어떻게가 사라졌어. 어떻게 초치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근데 그 자료에는 초청으로 나왔대요.
말로는 초치라고 예, 했는데. 저는 읽은 것에는 초치란 말이 없어서 초청이라고 네, 해요. 네. 초치와 초청의 차이점은 뭡니까? 초치는 아랫사람을 네. 불러 올리는 것이고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 뭐냐. 예, 초청은 이리 오너라 이거지.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대어서 또 걸러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천심사나 후보 검증 과정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신인 가산점을 두는 조건에서 경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경선도 다수 득표자 순으로 저 공천자를 확정하는 게 아니고 결선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선거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만 공천자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함량 미달의 후보는 걸러질 것이다. 이렇게 뭐 신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리하니까 현역보다 가산점을 주고 하는 네, 거는 그렇습니다. 예, 당연한 네. 거겠죠.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봐 주세요. 안심번호에 대해서. 예, 안심번호. 네. 물어봐 주세요. 물어봤지만 안심번호? 네. 그 당에 오늘 안심번호에 대해서 좀 저한테 요청한 게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선관위 사무총장 통해서 좀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우리 당도 안심번호를 도입해서 이제 경선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 새누리당에서 오케이 된 겁니까? 네, 내부 결정- 분열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네, 합의해서 결정했습니다. 7대3 비율로 국민 70%를 반영하는데 그건 안심번호제로 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심번호를 실시함에 있어서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안심번호를로 원래 번호가 아니라 번호를 이렇게 바꿔서 그렇죠. 새누리당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 제공이 되느냐 이게 사전에 인지를 하면 못하겠다 하는 가능성이 되게 많다. 네.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내가 오늘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문자를 한번 뿌려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문자를 줘라. 아니면 우리 선관위에 와서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네. 많은 부분이 걸러질 거다. 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통신사에서 건당 1,000원을 요구를 한대요. 안심번호 생성 비용. 생성 비용을. 예, 예. 그러면 보통 50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5만 명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5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경선 후보자가 다 내야 되거든. 네. 2명이면 2,500만 원씩 내야 돼. 네. 너무 과도한 비용이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권장을 해서 뭐 10원 정도를 하면 500만 원 정도 되나요. 안심번호 생성 비용을. 네, 네. 이거 가지고 뭐 이 통사에 또 50만 원이죠. 장사하려고 그러냐. 네. 그래서 그걸 선관위에서 좀 권고할 수 없냐. 네. 그랬더니 그것은 사실은 자본시장의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세 개의 통신사가 있으니 그거는 국회에서 미방위에서 좀 권장도 하고 입찰을 받아라. 이러면서 해결될 문제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안심번호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광고를 공익 광고, 예. 방송 광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때 그건 고민해 보겠다고. 예. 그럼 우리 당은 구체적 룰은 언제쯤에 나오는 겁니까? 구체적인 룰이랄 것도 없이 이미 정해졌죠, 우리 이미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헌에 이렇게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안심번호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100% 국민 경선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0%? 예. 권리당원 30% 있잖아.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안심번호제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 경선 방식이고요. 원칙적으로는 100% 국민 경선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 경선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선거인단을 300명 내지 1000명 정도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심번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현장 투표를 하고 현장 투표를 못한 분들은 모바일 투표의 기회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혁신위에서는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안심번호를 선거구로부터 다 넘겨받아 가지고 그네들에게 전수 투표를 할 것인지 네? 이런 것은 조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경선 시행 방식은 결정해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압니다. 권리당원 30, 국민 여론조사 70 이거는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있었나?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 100%. 안심번호가 지금 법적으로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여야가 다 하기로 예. 합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100% 네.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 경선 그렇습니다. 이 되겠네. 다만 그 경선 방식에 대해서 후보자 간에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하자라고 합의하거나 서로 합의하면 예. 네. 또는 선거인단을 그런 식으로 도저히 구성할 수 없는 조건이다라고 할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유보 조항은 그 있습니다만 강서는 달리 결정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 저 선거의 유불리, 저의 유불리로?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유불리를 좀 따져서 당의 원칙으로 해주십시오. 요구하세요. 혹시 본인에게 유리한 게 있다 그러면. 아니, 근데 그거는 후보자 간에 서로 합의해야만 하니까. 아, 그래? 기왕이면 단독 공천해 주십시오. 단수 추천, 전략 공천 이런 거.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네. 근데 눈빛이 별로 뭐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왔다 시즌 2 9회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게 그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네. 이 이회상을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됩니까? 12일 날 마무리했죠. 네. 그리고 밀봉해서 네. 뭐 금고에 지금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던 걸 이번에 하나 또 알았습니다. 저는 그건 알았거든요. 그 평가위원들이 개별 점수를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하고 종합 점수는 그 사람도 못 본다. 선출. 그리고 혹시 좋은 위원장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했었는데 좋은 위원장도 못 봤답니다. 그리고 못 보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공심위에 넘기는데 그러면서 언론의 초미의 관심이 오늘 생겼습니다. 당내 일부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할 때 분모가 12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탈당이 10여 명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불출마 선언도 있었고 또 감옥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컷오프 26명인데 얼추 다 찼다. 20%가. 네, 20% 찼다. 벌써요? 그런데 거기서 김상곤 위원장하고 조국 교수랑 할 때 탈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무조건 포함이 되느냐라고 그때 물었답니다. 근데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컷오프 20%를 탈당한 사람을 우선으로 대상자로 하면 실제로는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칼질을 안 했지만 네. 이미 다 그 효과를 거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그 탈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컷오프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네. 이것이 이제 기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네.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은 위원장과 그 대변인 오동석인가요? 그분 대변인이 그것은 당에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의 문제이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당에서 전략적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컷오프 26명을 가려내는 작업이었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뚜껑을 열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걸로 지금 이제 부상이 돼 있죠. 컷오프 되지 않더라도 컷오프 이분들이 무조건 컷오프 안 됐다고 후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경선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배제에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풀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미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7명을 분모로 해서 네. 그것의 20%인 26명이 공천 배제되는데 이 공천 배제에 포함되는 사람은 향후 탈당하거나 불출마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마할 수 없는 분들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예. 우선 포함이냐 예. 포함이냐 이런 문제도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선택을 해요. 이미 그 효과는 거뒀다. 네. 그리고 뭐 진성준 의원인가 그 최재성 본부장이 나간 사람들이 이미 교체 대상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 최재성 본부장이. 최재성 본부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제로 그 뭐랄까 좀 무게감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 탈당도 막을 수 있다 더. 네, 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네, 전략적으로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이제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누구를 꼭 집어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승용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이역이 대상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의정 활동이 워낙 좋아요. 네. 그러니까 탈당한 분 중에서 대부분 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지만 아닌 분들도 몇 명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핑계로 실제로 물갈이를 한다고 했던 혁신 공천안 시스템 공천이 좀
빛이 바라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을 수는 있죠. 예. 근데 뭐 지금 저 26명이 20%인데 네. 뭐 그분 26명이 다 탈당하거나 불출마하거나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향후에 지금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있어요. 네. 이 검증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래서 공천 배제 기준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뭐 그 안철수 의원이 주장했던 뭐 기소 단계에서 뭐 공천 배제해야 돼. 일 수도 그 안에 이제 맨 앞에 우리가 공식 그 당명 개정했다라는 행사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거기서 제가 그 더불어라는 그 이제 주제로 그 동영상 만들었어요. 4분에서 5분 정도 찍으셨죠. 최고위원들 다 찍으셨거든요. 아, 그게 그거였어요? 네. 당직자는 안 찍어줍니까? 최고위원들까지만 해줍니까? 최고위원하고 일반인들을 했는데 네. 그거 한번 이 영상 올라갈 때 같이 저희가 한번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나 아주 그거 4분짜리인데 더불어라는 게 어떻게 우리하고 더불어 가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참 좋아. 지금 제가 보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나 이렇게 했어. 이번 행사를 17일 행사. 국민과 더불어 네. 소녀상의 눈물을 닦겠습니다. 맞아 그렇게 하시더라. 네.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수석이란 말 안 했어요. 붙였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수석은. 야, 수석도 말이야. 자력으로 수석이 돼야 되지 말이야. 수석이 아니, 그렇게 좋아. 누가 사퇴하고서 주성용 최고가 예. 전에 맨날 수석이라고 자기가. 맞아요. 그래서 뭐 수석부총장도 자기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한이 맺혔어. 예. 내가 수석이야 이제. 어쨌든. 아 정말. 네네. 그걸 하여튼 그것은 언제 구입할지는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정확한. 일반인들은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 이제 당원들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진짜 우리 손혜원 홍보위원장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게 우리 이제 유세차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래핑 이런 것도 예. 진짜 압도할 것 같아요. 세련되게 내가 나올 제안해 거야. 드릴게요. 네. 특히 마포 을은 알았어요. 특히 신경도 써주시고 홍대가 있는데 아닙니까? 오늘 있잖아 나한테 카톡 사진을 보내줬어. 근데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세월호와 더불어 한 민주와 더불어 정청래 막 그거 있잖아. 그 바로 조금 그 제가 조금 아니 고쳐드릴게.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잘못 찍어가지고 아니 내가 영상 화면을 찍어서 화면을 그래요. 찍어가지고. 제가 그 데이터를 조금 고쳐서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참 감동인 게 우리 요번에 글 써주신 그 로고 쓰신 분 중에 강병인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칼리그라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로고 하나 쓰는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받는 분이에요. 네. 아주 유명 미생 그 글씨 드라마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는 그렇게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예. 제가 이분이 칼리그라프는 최고기 때문에 이분하고 같이 일을 해서 우리 구정에 나오는 이 로고가 이제 그분이 손으로 쓰신 건데 국민과 더불어를 쓰는데 국민과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어렵게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그것을 국민과 더불어를 써서 보내시면서 저한테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다 공짜잖아. 네. 그래서 이제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잠깐 이 방에 갔다가 이 정청래와 더불어를 하나 해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네. 보좌관이 또 굉장히 강적이 있어 또. 저 마포와 더불어도요. 그래서 마포와 더불어 뭐 정청래와 더불어 근데 네. 거기다 이제 내가 소녀상과 더불어 문재인과 더불어 이런 것들을 쭉 부탁을 했더니 그걸 보내왔어요 메일로. 감동했어. 그래서 그거를 바로 제가 싸줬지. 근데 제가 데이터를 그냥 줄 수는 없잖아. 우리가 밥이라도 얻어먹고 줘야지. 그러면요, 그럼. 화면을 찍어 네, 그래서 보내가지고 화면을 찍어서 제가 보냈어요. 당장은 쓸 수가 쓸 수 없겠구만. 없죠. 기울어져 있고. 아주 그리고 우리 지혜로운- 지역 유권자 식당 개업하는 거 식당 이름도 줘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저거 요거. 이게 오, 멋있다. 멋있어요. 아주 잘 쓰는 정청래 뭐 그런데 이분 이름을 공개해도 됩니까? 상관없습니까? 우리 동네 그 식당 이름 좀 줘달라니까. 절 별걸 다 쓰네 진짜. 뭐 하는 야 식당인데요? 대한민국 제1야당의 홍보위원장을 동네 식당 이름 지어달라고. 흑두부집인데 내가 흑두부. 이름 좀 줘달라고 그랬어. 제가 그 이름 쓰라 그랬잖아. 흑두부와 더불어. 흑두부와 더불어. 제가 여기 이 당에 들어와서 진 의원님 유머 중에 이게 최고다. 근데 그분이 성함이 되게 독특한 성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의 흑두부집이라고 하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하라고 그래. 본인 싫대요? 아니 근데 본인 이름을 본인이 쓰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안 하고 싶대. 왜? 그렇대 하여튼. 그럼 진가 흑두부를 해요. 진 씨야. 그래서 내가 더불어 흑두부도 그래서 내가 괜찮아. 져줬어 이름. 뭘로? 그냥 흑두부 사랑으로.
아, 이상해. 아우, 나는 정청래 나하고 똑같아. 나 그렇게 하기로 했어. 사랑이란 말은 음식에는 좀 맛이 없어요. 애니꼴 흑두부 사랑 이렇게 하기로 했어. 알겠습니다. 흑도 얘기 거기까지 하고. 자, 이번에는 멀리 호주에서 해피맘님이 하나. 근데 제왜 의정보고서를 들려면 일면을 들지 왜 끝면을 들었습니까? 끝면이 더, 한 일이 쫙 나오잖아요. 디자인이 전 거의 다른 70년대 선거 공보 같은 수준이야. 나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보좌관인 줄 알았어. 도저히 알았어. 이게 그래서 이제 호주에 사실 해피맘님이 뭐 밑에서 찍었는데. 진성준 의원한테 좀 물어봐달라고 보내줬는데 진짜가 나타났다를 매주 최소한 2번씩 듣는답니다. 같은 걸. 혹시 놓친 게 없는가 해서. 부탁하는 사람 눈빛이 아니야. 제 최고위원한테 얘기한 거죠 지금. 예, 최고예요. 싸우자는 눈빛으로. 근데 이게 이제 조기 선대위가 구성되고 총선 권한이 다 선대위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저 최고위원들께서는 공천 권한이 없습니다. 최고위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존치되죠. 아니 어제 뭐 며칠 전에 의원들이 막 전화를 내 나한테 내가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잖아. 그때 뭐 막 어쩌고 하면서 문 대표 뭐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지경이 돼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대안을 얘기하세요. 문재인 대표 물러나고 정청래가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안이 없지 않느냐 지금.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 그랬어, 만약에 내가. 누가 비대위를 우리가 꾸리고 한다면 이 문 대표님이 이제 내려놓으시고 네. 그러면은 최고위도 없어져야지 비대위가 가동되지 않을까요? 비상대책위원회는 네. 그런 건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래야 되지 근데 않을까요? 아니 법적으로 왜 있잖아요. 부르니까. 손혜원 위원장님 나는 못 그만둬. 그러면 그만두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비대위원장을 내가 하는 거야. 맞다니까. 아, 지금 비대위가 아니고 선거대책위 체제로 가야 되는. 선대위 체제를 그렇죠. 대표께서 수용하셨죠. 네, 예. 선대위 체제로 가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 제가 각 인터넷 게시판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뭐 굿즈라고 여러 가지 뭐 텀블러도 보이고 뭐 머그컵도 보이고 막 하는데 그 뭔지 최동현 위원장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우리 이제 PI죠. 당의 그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제 완성이라는 것은 로고 자체는 끝났지만 그 로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인데 제가 뭐 SPD나 독일이나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당들을 보면은 그 당에서 나오는 기념품들이 마치 야구 구단의 기념품들 같이 인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다. 예. 내가 그 지지하는 당의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거기서 나온 컵을 들고 다니는 네, 거죠. 네. 예. 근데 그것을 하려면 전제가 이 디자인이 활용성이 높아야 되고 이게 아름다워야 돼요. 이뻐야죠. 그렇겠죠. 무조건 그 당의 로고가 있다 그냥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컵 자체가 그 디자인적으로 네. 나름대로 완성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지지하는 당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로고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 일을 들어간 게 제가 이 그 기념품들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일 날 우리가 10만 당원들이 10만 온라인 당원 10만 기념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 이렇게 영입하신 당원들이 있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당명 개정을 우리가 그냥 딱 개정됐다라고 1월 7일 날 얘기를 했지만 그 행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행사를 합니다. 네. 그 행사에 제가 이 기념품들을 한 20가지 정도를 풀어요. 좀 그래서 보여주세요. 예, 그거 한번 이거 시안을. 제가 자료를- 정당법이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에요. 아니 왜 파는 거예요. 선거법은? 예. 파는 거니까 이거 상관 아니죠? 아닌데. 예, 아니죠. 다 우리 검토했죠. 의원 워크샵 가면 유니폼이라고 해가지고 잠바 같은 걸 나눠주고 티셔츠 같은 걸 나눠주는데 거기에 이제 당명을 딱 새기지. 네. 근데 그거는 딱 그날 워크숍에 사진용으로 한번 입고 그다음에 안 입어요. 평상시에. 촌스러워서. 촌스럽고 안 입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지도부가 워크샵이라고 해도 당명 같은 거 다 빼고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줬어. 예? 그런데 그것도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 이 에코백을 올리고 컵을 올리고 할 때마다 거의 댓글이 1000개가 넘어요. 네. 이게 보니까 텀블러도 있고 에코백도 예, 있고 난리가 나요. 머그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템블러가 뭐야? 물통, 커피 갖고 이런 천사가 것들 갖고. 되게 재미있는 이런 작업을 했어요. 이건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건 에코백, 에코백. 핸드백, 헝겊으로 된 에코? 백이에요. 에코. 왜 에코야? 에콜로지. 친환경 백이다 네. 이거죠. 헝겊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 의원님은 온통 하나가- 관심이 마포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가 너무 단가가 우리가 제작 단가가 6,5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팔라도 이익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 10,000원 이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이제 어디 가면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당장은 저희가 팔기가 좀 어렵고요. 요거는 기자 수첩이에요. 아, 수첩도 있네요. 네, 저는 기자 수첩이 참 좋더라고요. 여기 당에 들어와서. 근데 이걸 앞에를 이렇게 예쁘게 꾸미면 기자들한테 아마 나눠줘요 저거? 이거 나눠줘요. 기자들한테는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이제 20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기대를- 일반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그 선거법 위반이 되는군요. 네. 무료로 나눠주면. 그렇죠. 네.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17일 날 아마 우리 이제 방송이 되면 바로 일요일 날 나가겠지만 동영상 만들었어요. 아, 이거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이게 텀블러야. 이게 텀블러인데 다른 건 다 실제로 나오는데 요거는 난 저거 랜턴인 줄 알았어 처음에. 랜턴처럼 생겼잖아. 그냥 랜턴일 수도 있죠. 근데 요것은 제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다양하게 요번에 이거는 못 나와요. 근데 이것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행사가 당원 10만 명의 온라인 당원이 가입된 행사 기념 행사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맞다 시즌2 9회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게 그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네. 이 이회상을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됩니까? 12일 날 마무리했죠. 네. 그리고 밀봉해서 네. 뭐 금고에 지금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던 걸 이번에 하나 또 알았습니다. 저는 그건 알았거든요. 그 평가위원들이 개별 점수를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하고 종합 점수는 그 사람도 못 본다. 선출. 그리고 혹시 좋은 위원장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했었는데 좋은 위원장도 못 봤답니다. 그리고 못 보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공심위에 넘기는데 그러면서 언론의 초미의 관심이 오늘 생겼습니다. 당내 일부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할 때 분모가 12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탈당이 10여 명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불출마 선언도 있었고 또 감옥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컷오프 26명인데 얼추 다 찼다. 20%가. 네, 20% 찼다. 그런데 거기서 김상곤 위원장하고 조국 교수랑 할 때 탈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무조건 포함이 되느냐라고 그때 물었답니다. 근데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컷오프 20%를 탈당한 사람을 우선으로 대상자로 하면 실제로는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칼질을 안 했지만 네. 이미 다 그 효과를 거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그 탈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컷오프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네. 이것이 이제 기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네.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은 위원장과 그 대변인 오동석인가요? 그분 대변인이 그것은 당에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의 문제이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당에서 전략적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컷오프 26명을 가려내는 작업이었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뚜껑을 열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걸로 지금 이제 부상이 돼 있죠. 컷오프 되지 않더라도 컷오프 이분들이 무조건 컷오프 안 됐다고 후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경선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천 배제에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풀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미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7명을 분모로 해서 네. 그것의 20%인 26명이 공천 배제되는데 이 공천 배제에 포함되는 사람은 향후 탈당하거나 불출마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마할 수 없는 분들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예. 우선 포함이냐 예. 포함이냐 이런 문제도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선택을 해요. 이미 그 효과는 거뒀다. 네. 그리고 뭐 진성준 의원인가 그 최재성 본부장이 나간 사람들이 이미 교체 대상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 최재성 본부장이. 최재성 본부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제로 그 뭐랄까 좀 무게감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 탈당도 막을 수 있다 더. 네, 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네, 전략적으로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이제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누구를 꼭 집어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승용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이역이 대상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의정 활동이 워낙 좋아요. 네. 그러니까 탈당한 분 중에서 대부분 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지만 아닌 분들도 몇 명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핑계로 실제로 물갈이를 한다고 했던 혁신공천, 시스템 공천이 좀 빛이 바라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을 수는 있죠. 예. 근데 뭐 지금 저 26명이 20%인데 네. 뭐 그분 26명이 다 탈당하거나 불출마하거나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향후에 지금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있어요. 네. 이 검증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래서 공천 배제 기준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뭐 그 안철수 의원이 주장했던 뭐 기소 단계에서 뭐 공천 배제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대어서 또 걸러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천 심사나 후보 검증 과정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신인 가산점을 두는 조건에서 경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경선도 다수 득표자 순으로 저 공천자를 확정하는 게 아니고 결선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선거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만 공천자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함량 미달의 후보는 걸러질 것이다. 이렇게. 아니 내가 영상 화면을 찍어서 화면을 그래요. 찍어가지고. 제가 그 데이터를 조금 고쳐서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참 감동인 게 우리 이번에 글 써주신 그 로고 쓰신 분 중에 강병인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칼리그라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로고 하나 쓰는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받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미생 그 글씨 드라마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는 그렇게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예. 제가 이분이 칼리그라프는 최고기 때문에 이분하고 같이 일을 해서 우리 구정에 나오는 이 로고가 이제 그분이 손으로 쓰신 건데 국민과 더불어를 쓰는데 국민과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어렵게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그것을 국민과 더불어를 써서 보내시면서 저한테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다 공짜잖아. 네. 그래서 이제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잠깐 이 방에 갔다가 이 정청래와 더불어를 하나 해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네. 보좌관이 또 굉장히 강적이 있어 또. 저 마포와 더불어도요. 그래서 마포와 더불어 뭐 정청래와 더불어 근데 네. 거기다 이제 내가 소녀상과 더불어 문재인과 더불어 이런 것들을 쭉 부탁을 했더니 그걸 보내왔어요. 메일로. 감동했어. 그래서 그거를 바로 제가 싸줬지. 근데 제가 데이터를 그냥 줄 수는 없잖아. 우리가 밥이라도 얻어먹고 줘야지. 그러면요, 그럼. 화면을 찍어 네, 그래서 보내가지고. 화면을 찍어서 제가 보냈어요. 당장은 쓸 수가 쓸 수 없겠구만. 없죠. 기울어져 있고. 아, 그리고 우리 지혜로운- 지역 유권자 식당 개업하는 거 식당 이름도 줘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지금. 저거. 요거. 이게. 오, 멋있다. 멋있어요. 아주 잘 쓰고. 정청래 뭐. 그런데 이분 이름을 공개해도 됩니까? 상관없습니까? 우리 동네 그 식당 이름 좀 줘달라니까. 절 별걸 다 쓰네 진짜. 뭐 하는 야 식당인데요? 대한민국 제1야당의 홍보위원장을 동네 식당 이름 지어달라고. 흑두부집인데 내가 흑두부. 이름 좀 줘달라고 그랬어. 제가 그 이름 쓰라 그랬잖아. 흑두부와 더불어. 야, 흑두부와 더불어. 제가 여기 이 당에 들어와서 진 의원님 유머 중에 이게 최고다. 근데 그분이 성함이 되게 독특한 성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의 흑두부 집이라고 하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하라고 그래. 본인 싫대요? 아니 근데 본인 이름을 본인이 쓰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안 하고 싶대. 왜? 그렇대 하여튼. 그럼 진가 흑두부를 해요. 진 씨야. 그래서 내가 더불어 흑두부도 그래서 괜찮아. 내가 져줬어 이름. 뭘로? 그냥 흑두부 사랑으로. 아 이상해. 아우 나는 정청래하고 똑같아. 나 그렇게 하긴 했어. 사랑이란 말은 음식에는 좀 맛이 없어요. 애니꼴 흑두부 사랑 이렇게 하기로 했어. 알겠습니다. 흑도 얘기 거기까지 하고. 자, 이번에는 멀리 호주에서 해피맘님이 하나, 근데 제왜 의정 보고서를 들려면 일면을 들지 왜 끝면을 들었습니까? 끝면이 더, 한 일이 쫙 나오잖아요. 디자인이 전 거의 다른 70년대 선거 공보 같은 수준이야. 나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보좌관인 줄 알았어. 도저히 알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호주에 사실 해피맘님이 밑에서 찍었는데. 진성준 의원한테 좀 물어봐달라고 보내줬는데, 진짜가 나타났다를 매주 최소한 2번씩 듣는답니다. 같은 걸.
혹시 놓친 게 없는가 해서. 학습하는 수준으로 듣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요. 이분이 질문할 거 이제 불법 선거 운동에 관한 건데요. 그 명함을 만들어서 일일이 사람과 인사하며 나눠주는 건 괜찮지만 앞뒷면이 똑같은 얼굴과 이름으로 도로에 막 뿌리는 경우 불법이라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고, 만약 이런 사소한 불법 보통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신고 고발할 수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웹사이트에 신고란을 만들어서 각 지역의 후보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저는 뭐 지금 이렇게 불법적으로 명함을 막 대량 살포하는 예비 후보가 있다는 네. 말씀 못 들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지 얼마든지. 실제로 벌어지죠. 벌어지고 있어요. 예, 이거 뭐 홈페이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신고 코너를 만들고 당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 즉각 조치네요. 그럼요. 어우, 파워 전략기획위원장 하겠습니다. 파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뭐라 했는지 알아?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치했다. 초치. 야 정말 조치 그러니까 바로 초치가 생각나네.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 이야기한 김에 오늘 오전입니까? 대통령이 취임 후 5번째 대국민 당화를 표했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하면 총 7번째인데 우리 DJ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두 분이 각각 150회씩 기자회견과 대국민 당화를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보좌관이 오늘 그거 나한테 보내줬거든. 150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30회씩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3년 동안 7번, 5년 동안 10번도 안 되는. 하다못해 MB 대통령도 20번을 했는데. 이렇게. 이 작가가 역시 디테일에 강하다. 내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 본인이 이런 건 아마 본인이 말을 실수할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앞서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같은 것도 늘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각본이 공개됐죠. 이번에도 그렇죠. 이거 근데 어떻게 공개됐대요? 사실 어제 외신 기자가 공개했어요. 사실 그 청와대 대변인이 내일 그 대국민 담화 그 질의응답 미리 주고받고 전혀 없다. 아주 큰 소리 빵빵 쳤거든요. 그 창피한 짓을 하지.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 오늘 오전에 공개되면서 망신이 정말 그러니까 개망신 당했지. 피어슨이라는 외신 기자가 트위터 날렸어요. 로이터 통신에. 네. 그래서 참 웃기다 크크 뭐 하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아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똑같이 한 걸 내가 지적했었어요. 2014년. 14년인가? 네. 아니 다 순번을 정해놨어. 네. 순번을 정해놓는데 한 명만 들고 하세요. 그럼 짜고 치는 그렇죠. 구수였잖아. 그 기자들이 연기에 협조를 한 거야. 예. 협찬 다 기자들이 들게 있었지. 하고. 기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없나 봐. 그러니까 진성준 기자가 하기로 했어. 그럼 우리 셋이 다 손을 들어주는 거야. 대통령이 다 뚜렷뚜렷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 진성준 기자 대통령도 답변했어. 다 그렇게 짠 거구나. 지들이. 아이, 다 짰어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오늘은 너무 심했지. 머리가 좋아서 다 오늘은- 기억했기 때문에. 뭐 그런 그렇지.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가려보려고. 추잡스럽더라 이렇게 좀. 그래도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질문을 다 기억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이게 짜고 친 고스톱인데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게 창피스러운 교활하지. 일이야. 교활하지. 아니, 아주 죽겠어. 지난번에 눈물 막 주르륵 흘리고 있고 말이지. 그거를 진짜 대통령이 그렇게 농담으로 하려면 좀 입당속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하든가. 이거는 앞뒤도 안 맞고 너무 진짜 이 국격이지 얼마나 떨어지는 일입니까 이게. 그 백악관에서는 실제로 안 짜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막 계속 질문하다가 대통령이 도망가기도 하고 또 기자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게 기자회견이지. 아니, 우리가 기자 봅시다.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DJ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할 때 정말 그 기자하고 질의응답하면서 토론했지 않습니까? 질문하면 재반론, 재응답, 또 재질문 이렇게 와서 국민들이 보면서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국정 철학이 뭐고 미래 전략이 뭐고 다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짜고 치고 한번 질문 대답 끝. 대통령이 될 자격에 있잖아. 그거 네. 포함시켜야 되겠어. 신년 기자회를 각본 없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선서에 포함시킬까요? 선서에? 대통령 선서할 때? 선서까지는 그렇더라도. 관훈 토론 한번 나오지 못하는 그.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진짜 내가 그런 건 내가 토론 능력이 지금 자신 있어. 이게 보면 저번에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증세 없는 복지소득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더니 대답을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논리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지. 근데 그게 또 먹혀.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대통령 되면 다 해결됩니다. 어떻게가 사라졌어. 어떻게 초치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근데 그 자료에는 초청으로 나왔대요.
말로는 초치라고 예, 했는데. 저는 읽은 것에는 초치란 말이 없어서 초청이라고 네, 하죠. 네. 초치와 초청의 차이점은 뭡니까? 초치는 아랫사람을 네. 불러 올리는 불러들이는 것이고요. 거예요. 예. 뭐냐. 예, 초청은 이리 오너라 이거지. 그렇지. 응. 예. 이거지. 이리 예전에 오너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뭐 기자들을 초치해서 네. 뭐 무슨 사회 각계 원로들을 초치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배운 게 그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오늘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기자들을 초치해요 만찬을 베풀면서. 그렇죠, 그렇죠. 대한뉴스. 이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그 생각이 있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제가 또 심리 분석가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를 분석했어. 근데 진성준 의원 대학 때 네. 학생 운동할 때 그 생각이 네. 일관되게 쭉 유지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죠. 그 맥락은 그냥 가는 거잖아. 뭐 기본 맥락이야 있죠. 자주민주 통일 뭐 이런 거. 예. 그렇잖아. 예. 모양새는 바뀌지만 예.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의식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굳어지는 20대. 예. 그때 청와대에 있었어요. 그때 그 생각 그 의식대로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21세기 이 대명천지에 그때 생각 때문에 초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예이자 포스트레이디. 단어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는 거거든. 네. 그 단어가. 그러니까 그 초치라는 단어를 쓴 거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18년 거지. 동안 자기가 최고 위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불러들이는 네, 거죠. 네. 아니 제일 위는 아니고 아버지 바로 밑에라고 생각했지. 아버지하고 그거 한 가족이죠. 우리는 불러들이는 거지 누구를 동급으로 어떻게 하는 이런 개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8년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대국민 담화에 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국민이 35회 나왔다는 둥. 그거 뭐 그게 뭐라고 맨날 이런 얘기 하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경제가 뭐 20몇 회 나와서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왔든 말든 결론은 기승전 야당 탓. 기승전 그렇죠. 국회 탓. 그렇죠. 근데 국회 중에서 야당 탓하는 거죠. 예. 야, 나는 내가 쓴 거침없이 정청래에서 기승전 정청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이걸 받아가지고 대통령 말 맞다고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훨씬 돌았지 않습니까? 이제 2년 남은 거잖아요. 네. 2년 남았는데 경제가 안 좋으면 그게 어떻게 야당 탓입니까? 본인이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요. 꼭 10년 전 정부 얘기를 꺼내 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로 답답한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정부의 이번에 위안부 협상 실패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습니다. 최선의 결과라고. 최선의 결과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고 도대체 그것이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라고 한다면 왜 야당한테는 양보를 안 하는데 왜 야당한테는 무조건 자기 멋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1.1억도 못 고친다고 그러는데요. 일본한테는 모든 걸 양보하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진성준 의원 왜 예.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화가 나죠. 화 안 납니까 최고위원님? 아, 이 작가하고 내가 뭐 박근혜야? 왜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얘기해? 갑자기. 아니, 정청래 의원님은 눈을 부라리. 거기까지만 하고 그 제가 각 인터넷 게시판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뭐 굿즈라고 여러 가지 뭐 텀블러도 보이고 뭐 머그컵도 보이고 막 하는데 그 뭔지 최종 위원장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우리 이제 PI죠. 당의 그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제 완성이라는 것은 로고 자체는 끝났지만 그 로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인데 제가 SPD나 독일이나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당들을 보면은 그 당에서 나오는 기념품들이 마치 야구 구단의 기념품들 같이 인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다. 네. 내가 그 지지하는 당의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거기서 나온 컵을 들고 다니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것을 하려면 전제가 이 디자인이 활용성이 높아야 되고 이게 아름다워야 돼요. 이뻐야죠. 그렇겠죠. 무조건 그 당의 로고가 있다 그냥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컵 자체가 그 디자인적으로 네. 나름대로 완성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지지하는 당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로고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 일을 들어간 게 제가 이 그 기념품들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일 날 우리가 10만 당원들이 10만 온라인 당원 10만 기념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 이렇게 영입하신 당원들이 있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당명 개정을 우리가 그냥 딱 개정됐다라고 1월 7일 날 얘기를 했지만 그 행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행사를 합니다. 네. 그 행사에 제가 이 기념품들을 한 20가지 정도를 풀어요. 좀 보여주세요.
예, 그거 한번 이거 시안을. 제가 자료를- 정당법이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에요. 아니 왜 파는 거예요. 선거법이에요? 예. 파는 거니까 이거 상관 이건 아닌데. 예, 아니죠. 다 우리 검토했죠. 의원 워크샵 가면 유니폼이라고 해가지고 잠바 같은 걸 나눠주고 티셔츠 같은 걸 나눠주는데 거기에 이제 당명을 딱 새기지. 네. 근데 그거는 딱 그날 워크숍에 사진용으로 한번 입고 그다음에 안 입어요. 평소에 촌스러워서. 촌스럽고 안 입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지도부가 워크샵이라고 해도 당면 같은 거 다 빼고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줬어. 예? 그런데 그것도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 이 에코백을 올리고 컵을 올리고 할 때마다 거의 댓글이 1000개가 넘어요. 네. 이게 보니까 텀블러도 있고 에코백도 예, 있고 난리가 나요. 머그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템블러가 뭐야? 텀블러, 물통. 물통, 커피 갖고 이런 촌스러 것들 갖고. 되게 재미있는 이런 작업을 했어요. 이건 근데 뭐라 그래? 이건 에코백, 에코백. 핸드백, 헝겊으로 된 에코? 백이에요. 에코. 왜 에코야? 에콜로지. 에코. 친환경 백이다 네. 이거죠. 아. 헝겊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 의원님은 온통 하나가- 관심이 마포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가 너무 단가가 우리가 제작 단가가 6,5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팔라도 이익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 10,000원 이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이제 어디 가면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당장은 저희가 팔기가 좀 어렵고요. 이거는 기자 수첩이에요. 아, 수첩도 네. 있네요. 네, 저는 기자 수첩이 참 좋더라고요. 여기 당에 들어와서. 근데 이걸 앞에를 이렇게 예쁘게 꾸미면 기자들한테 아마 나눠줘야 저거? 이건 나눠줘요. 기자들한테는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이제 20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기대를- 일반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그 선거법 위반이 되는군요. 네. 무료로 나눠주면. 그렇죠. 예. 아,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17일 날 아마 우리 이제 방송이 되면 바로 일요일 날 나가겠지만 동영상 만들었어요. 아, 이거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그게 이게 텀블러야. 텀블러야. 요게 텀블러인데 다른 건 다 실제로 나오는데 요거는 난 저거 이- 랜턴인 줄 알았어 처음에. 랜턴처럼 생겼잖아. 그냥 랜턴일 수도 있죠. 근데 요것은 제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다양하게 요번에 이거는 못 나와요. 근데 이것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행사가 당원 10만 명의 온라인 당원이 가입된 행사, 기념 행사일 수도 그 안에 이제 맨 앞에 우리가 공식 그 당명 개정했다라는 행사가 들어갑니다. 예. 근데 거기서 제가 그 더불어라는 그 이제 주제로 그 동영상 만들었어요. 4분에서 5분 정도 찍으셨죠. 최고위원들 다 찍으셨거든요. 아 그게 그거였어요? 네. 당직자는 안 찍어줍니까? 최고위원들까지만 해줍니까? 최고위원하고 일반인들을 했는데 예. 그거 한번 이 영상 올라갈 때 같이 저희가 한번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나 아주 그거 4분짜리인데 더불어라는 게 어떻게 우리하고 더불어 가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참 좋아. 지금 제가 보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나 이렇게 했어. 이번 행사를 17일 행사. 국민과 더불어 네. 소녀상의 눈물을 닦겠습니다. 맞아 그렇게 하시더라.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수석이란 말 안 했어요. 붙였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수석은. 야 수석도 말이야. 자력으로 수석이 돼야 되지 말이야. 수석이 아니, 그렇게 좋아. 누가 사퇴하고서 주성용 최고가 예. 전에 맨날 수석이라고 자기가. 맞아, 맞아요. 그래서 뭐 수석 부총장도 자기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한이 맺혔어. 예. 내가 수석이야 이제. 어쨌든. 아 정말. 네네. 그걸 하여튼 그것은 언제 구입할지는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정확한. 일반인들은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 이제 당원들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네. 진짜 우리 손혜원 홍보위원장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게 우리 이제 유세차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래핑 이런 것도 예. 진짜 압도할 것 같아요. 세련되게 내가 나올 제안해 거야. 드릴게요. 네. 특히 마포 을은 알았어요. 특히 신경도 써주시고 홍대가 있는데 아닙니까? 오늘 있잖아 나한테 카톡 사진을 보내줬어. 근데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세월호와 더불어 한 민주와 더불어 정청래 막 그거 그 있잖아. 그 바로 조금 그 제가 조금 아니 고쳐드릴게요.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잘못 찍어가지고 뭐 시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리하니까 현역보다 가산점을 주고 하는 네, 거는 그렇습니다. 예, 당연한 네. 거겠죠.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봐 주세요. 안심번호에 대해서. 예, 안심번호. 네, 물어봐 주세요. 물어봤지만 안심번호? 네. 그 당에 오늘 안심번호에 대해서 좀 저한테 요청한 게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선관위 사무총장 통해서 좀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우리 당도 안심번호를 도입해서 이제 경선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 새누리당에서 오케이 된 겁니까? 네, 내부 결정- 분열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네, 합의해서 결정했습니다. 7대3 비율로 국민 70%를 반영하는데 그건 안심번호제로 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안심번호를 실시함에 있어서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안심번호를로 원래 번호가 아니라 번호를 이렇게 바꿔서 그렇죠. 새누리당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 제공이 되느냐 이게 사전에 인지를 하면 못하겠다 하는 가능성이 되게 많다. 네.
이렇게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내가 오늘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문자를 한번 뿌려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문자를 줘라. 아니면 우리 선관위에 와서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네. 많은 부분이 걸러질 거다. 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통신사에서 건당 1,000원을 요구를 한대요. 안심번호 생성 비용. 생성 비용을. 예, 예. 그러면 보통 50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5만 명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5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경선 후보자가 다 내야 되거든. 네. 2명이면 2,500만 원씩 내야 돼. 네. 너무 과도한 비용이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권장을 해서 뭐 10원 정도를 하면 500만 원 정도 되나요? 안심번호 생성 비용을. 네, 네. 이거 가지고 뭐 이 통사에 또 50만 원이죠. 장사하려고 그러냐. 네. 그래서 그걸 선관위에서 좀 권고할 수 없냐. 네. 그랬더니 그것은 사실은 자본시장의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세 개의 통신사가 있으니 그거는 국회에서 미방위에서 좀 권장도 하고 입찰을 받아라. 이러면서 해결될 문제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안심번호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광고를 공익 광고, 예. 방송 광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때 그건 고민해 보겠다고. 예. 그럼 우리 당은 구체적 룰은 언제쯤에 나오는 겁니까? 구체적인 룰이랄 것도 없이 이미 정해졌죠, 우리 이미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헌에 이렇게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안심번호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100% 국민 경선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0%? 예. 권리당원 30% 있잖아.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안심번호제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 경선 방식이고요. 원칙적으로는 100% 국민 경선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 경선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선거인단을 300명 내지 1000명 정도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심번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현장 투표를 하고 현장 투표를 못한 분들은 모바일 투표의 기회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혁신위에서는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안심번호를 선거구로부터 다 넘겨받아 가지고 그네들에게 전수 투표를 할 것인지 네? 이런 것은 조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경선 시행 방식은 결정해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압니다. 권리당원 30, 국민 여론조사 70 이거는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있었나?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 100%. 안심번호가 지금 법적으로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여야가 다 하기로 예. 합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100% 네.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 경선이 그렇습니다. 되겠네. 다만 그 경선 방식에 대해서 후보자 간에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하자라고 합의하거나 서로 합의하면 예. 네. 또는 선거인단을 그런 식으로 도저히 구성할 수 없는 조건이다라고 할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유보 조항은 그럼 있습니다만 강서는 달리 결정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 저 선거의 유불리 저의 유불리로 음.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유불리를 좀 따져서 당의 원칙으로 해주십시오. 요구하세요. 혹시 본인에게 유리한 게 있다 그러면. 아니, 근데 그거는 후보자 간에 서로 합의해야만 하니까. 그래? 기왕이면 단독 공천해 주십시오. 단수 추천, 전략 공천 이런 거.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네. 근데 눈빛이 별로 뭐 부탁하는 사람 눈빛이 아니야. 즉 최고위원한테 얘기한 거죠 지금. 예, 최고예요. 싸우자는 눈빛으로. 근데 이게 이제 조기 선대위가 구성되고 총선 권한이 다 선대위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저 최고위원들께서는 공천 권한이 없습니다. 최고위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전치되죠. 아니 어제 뭐 며칠 전에 의원들이 막 전화를 해 나한테 내가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잖아. 그때 뭐 막 어쩌고 하면서 문 대표 뭐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지경이 돼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대안을 얘기하세요. 문재인 대표 물러나고 정청래가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안이 없지 않느냐 지금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 그랬어, 만약에 내가. 누가 비대위를 우리가 꾸리고 한다면 이 문 대표님이 이제 내려놓으시고 네. 그러면은 최고위도 없어져야지 비대위가 가동되지 않을까요? 비상대책위원회는 네. 그런 건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래야 되지 근데 않을까요? 아니 비상대책위원회를 법적으로 왜 있잖아요. 구성합니까? 손혜원 위원장님 나는 못 그만둬. 그러면 그만두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비대위원장을 내가 하는 거야. 맞다니까. 지금 비대위가 아니고 선거대책위 체제로 가야 되는 선대위 체제를 그렇죠. 네. 대표께서 수용하셨죠. 네, 예. 선대위 체제로 갈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